네, 반갑습니다. 오픽의 신,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 등급 사냥을 함께 나서 보도록 하죠. 자, 오픽을 여러분이 빠른 속도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하게 되지만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가성비 높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문장 구조를 고급화해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먼저 빠른 방법이라고 그랬었죠. 자, 그럼요. 어떤 문장을 어떻게 고급화시켜야 되는지 여러분 막연하게 볼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정리를 지금부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전에요. 그 AL과 IH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채점하는 로직에 뭔가의 어떤 로직을 같이 한번 좀 공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AL이라고 하는 평가 요소를 이들이 어떻게 이제 묘사를 해놨냐면 액플이라고 하는 기관이 오픽을 출제하고 이것을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서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요. 이걸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어드밴스 영역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적 요소를 뭘 꼽았냐면 이 시제라고 하는 요소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형용사라고 하는 요소하고 그 다음에 접속어 연결어라고 이 3대 요소를 좀 뽑았습니다. 자,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문법 요소 중에 이 세 가지일까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 일단은 시제라는 것은 스토리텔링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되겠죠. 왜냐하면 외국인이요. 만약에 우리말 할 때도 나 어제 친구 만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버리면 스토리텔링 자체가 아예 틀어지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을 하는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시제라는 것은 자, 뭔가 좀 복잡한 얘기를 점점 더 할 수 있으려면 정확하게 지난주에 한 건지 오늘 한 건지 그 다음 3년 전부터 쭉 해온 건지 그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제를 갖고 그 사람의 영어 실력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좋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형용사는 뭐냐면요. 다양한 형용사를 얘기를 했는데 적재적소에 좋은 형용사 써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형용사의 개수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많긴 많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써야 되고 조금 고급형 형용사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어드밴스 영역의 특징이라고 본 거고. 자, 그럼 마지막 이 접속사 연결은 뭐냐면 문장과 문장이 다 따로 노지 않고 내용이 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한편 예를 들자면 정리를 좀 하다면 전반적으로 이런 얘기가 좀 있어야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건 뭐냐면 뭔가 발화 구조가 문단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자, 이 세 가지가 3대 평가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시제, 형용사, 접속어 연결어입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AL들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최소한의 기준점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 요소를 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우리 답변에 아주 많이 담는 방법을 우리가 쓰면 아주 빠른 속도로 등급 취득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평가 규정을 우리가 역으로 뚫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거에 맞게끔 답변을 계속 양산을 해주는 겁니다. 시제, 현재와 과거 시제 중요한 이유. 자, 현재는 그렇다 치고요. 과거 시제, 현재 시제는 누구나 잘 쓰잖아요. 그냥 동사 쓰면 되는 건데 과거 시제가 생각만큼 많이 틀립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이건 뭐 내가 틀리고 싶어서 틀리는 게 아니라 그냥 buy, 샀다 해야 되는데 buy를 해요. bought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실수들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과거 시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것을 좀 더 안정화시킬 수 있는 장치적 요소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들어갈 거고요. 자, IH 확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과거 시제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정말 정확하게 과거 시제가 많이 나와야 돼요. 자, 현재 완료는 AL의 필수 요소입니다. 현재 완료가 뭐야? have 플러스 PP죠. 자, 예전부터 쭉 해왔다라는 얘기를 반드시 여러분이 할 수 있게끔 해야만 AL을 줍니다. 가산점을 많이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현재 완료 꼭 써야 되죠. 시제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형용사는요. 단순하게 어떤 양만 늘리는 거 작업 갖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비교급과 최상급을 쓸 수 있게끔 형태 변화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양한 형용사, 더불어 부사까지 챙기면 좋겠죠. 형용사, 부사 거의 친구니까 고급스러운 형용사를 많이 써야 됩니다. 거기다가 합성어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나라만의 약간 한자어 성향의 말들까지 들고 들어 쓴다면 전부 다 AL을 공략하는 데 엄청난 힘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접속어 연결어 엄청나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무한정 뭐 수십여 개의 접속어 연결 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연결어 그 상황에 맞게 딱 한 10개에서 15개 본인이 쓸 걸 빨리 정하자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답변에 계속 섞어주시면 이 3대 평가 요소에서 여러분의 AL 실력 혹은 AL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IH를 기본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그 3대 평가 요소만 갖고 하는 건 아니죠.
자, 영어라는 것은 이제 그 3대 평가 요소가 잘 되면 정말 여러분이 다채로운 영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거기다가 뭘 좀 입힐 거냐면요. 좀 더 뭔가 기술적인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용 문구를 좀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수거죠 말 그대로. 그렇죠? 수거를 여기저기에 좀 심어 버릴 건데 무한정 많이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죠, 여러분이. 그래서 딱 정해놓을 겁니다. 그렇죠? 수십여 개의 주제에 그냥 갖다 쓸 수 있는 말들 중에 관용적인 성격의 문구를 좀 갖다 쓴다면 우리나라 말에서 뭔가 한자성어라든가 아니면 수거, 그 속담이라든가 이런 걸 쓰는 어떤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개동사는 그리고 영어에서 가장 많이 변화무쌍하게 쓰이는 동사입니다. 개동사 하나만 갖고도 한 사람의 영어 실력을 평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get동사는 워낙 많은 쓰임이 있기 때문에 기본 동사 중에 이 동사의 쓰임을 다변적으로 주제마다 하나씩 다 넣어놓을 겁니다. 그래서 get이 나올 때마다 점수가 터지게끔 만들 겁니다. 그런 식으로 get을 좀 챙길 거고요. 구동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뒤에 뭐가 붙는 거예요. 안에서 먹으면 eat in, 밖에서 먹으면 eat out 이런 동사를 많이 써야 됩니다. 왜? 우리도 나가서 먹다, 안에서 먹다, 뭐 보러 가다 이런 식으로 동사 두 개를 합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걸 잘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말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동사 사용도 AL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적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평가 영역에 나와 있습니다. 복합관계사 what과 whatever, when과 whenever, who와 whoever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배운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단어들을 적재적소에 써주면 이것 또한 어드밴스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발화 특징 중에 그런 것들을 명시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갖다 쓰면 당연히 등급 올리는 데 도움이 되겠죠. 동명사 주어, 주어를 여러 가지로 가져가는 건 좋은데 가장 이 사람들이 어드밴스 영역에 올라가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행위를 주어로 잡아주는 겁니다. 행위요, 행위. 말 그대로 여러분 쇼핑을 하는 것도 온라인 쇼핑 이런 걸 주어로 잡아주면 온라인 쇼핑하는 것은 이걸 되겠죠. 그래서 동명사 주어도 어드밴스 영역을 여러분이 봤는데 A를 봤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명사의 복수형을 해서 자, 복수 형태의 단어가 비단 여러 개만 의미하는 건 아니죠. 일반화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는 과일을 좋아한다 하면 I like fruit 하면 안 되고 I like fruits 해야 됩니다. 그 S를 붙여서 반드시 하셔야만 A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요소들을 꼭 충족을 시켜야만 등급이 잘 나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여러분과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리해주는 이 13가지 요소는요. 여러분이 등급 취득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여기 있는 문장들은 그냥 모조리 날 잡고 외우신다거나 아니면 열흘 정도 주고 매일매일 조금씩 계속 외우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답변에 가장 핵심적인 문장들만 미리 뽑아서 정리하는 겁니다. 시제 보죠. 현재 시제. I live in a 3-bedroom apartment. 현재 시제를 못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자, 그냥 나는 방 3개짜리 아파트에 산다. 이런 합성어를 이용해가지고 바로 다음 단어 꾸며서 이렇게 문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 여기서 더 주의해야 되는 건 시제입니다. I live. 노란색이 강세입니다. 강세법은 여러분 바로 뒤에 또 김서영 선생님이 강세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아주 중요하게 할 겁니다.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영어적으로 발음해야 되는지, 가장 많이 틀리는 단어들과 발음은 뭐가 있는지 그런 걸 또 할 텐데 자, 노란색이 중요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그 단어를 세게 좀 읽어야 된답니다. 읽는 연습도 같이 좀 해보세요. I live in a 3-bedroom apartment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똑같은 강세를 주고 있는 게 아니죠. 영어는 반드시 이렇게 읽어야 전달이 되겠죠. 자, 과거요. 산다. 나는 그냥 산다. 살았다. 예전에 살았다. I lived in a house with a garden. 정원이 있는 집에 살았었다. I lived in a house with a garden. 자, live가 아니라 lived. 이 드가 안 들리면 과거시를 안 쓴 거죠. I lived. I lived. I lived in a house with a garden.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술이 취했다. 술 관련된 에피소드는 여러분이 꼭 만들어서 들어갈 건데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 많은 데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get drunk의 과거 I got drunk. I got drunk. I got drunk. 과거 시제. I got drunk that day. 그날 내가 취했다. Because I drank too much.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drink의 과거 drank. 이런 동사를 제대로 못 쓰는 사람한테 IHA를 줄 이유가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I got drunk that day because I drank too much. 다 그냥 외우시면 좋은 문장들입니다. 어차피 등급의 답변에 우리가 등급을 위해서 갖다 써야 되는 문장이니까. 자, 조동사는 뭐냐면요. 이게요, 이제 과거 시를 내가 틀리고 싶어서 틀리는 게 아니거든요. 하다 보면 계속 틀리는데 계속 감점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장치적 요소 중에 used to, had to가 매우 유용합니다. used to가 무슨 뜻이에요? 하곤 했었다죠. 그래서 I used to play there with my friends. 어렸을 때 집을 묘사하면서 우리 집 앞에 공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친구들과 맨날 놀았다. 그래서 used to. 이것을 쓰면 좋은 건 뭐냐면 뒤에 동사를 과거 동사 시제 처리할 필요가 없죠. 그냥 현재 시제로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used to play. 거기서 놀곤 했었다. I have to의 과거 I had to 뭐뭐 했어야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 시제를 줄 필요 없죠. I had to get a lot of rest. 푹 쉴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어디가 이제
음식을 잘못 먹는다거나 술을 먹고 힘들어서 자 피곤해서 그 다음날 푹 쉴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할 때 I had to get a lot of rest. I had to get a lot of rest 해서 푹 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used to와 had to를 여러분이 입에 붙여서 쓰면 쓸수록 과거 시제는 안정화되게 됩니다. 답변에 수시로 넣어서 연습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과거 시제를 한 번이라도 덜 틀려야 되니까. remember는 뭐냐면요. 옛날 얘기를 꺼낼 때 무작정 처음부터 뭐뭐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한 게 기억이 나는군요. 이런 회상조의 이야기를 이렇게 remember를 이용해서 하면 상당히 영어를 매끄럽게 잘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이거 자체가 하나의 텍스트 타입, 즉 문장 구조의 요소로서 가산점을 얻게 됩니다. 콘서트에 갔다 I went to a concert를 시작하는 사람보다 I remember going to a concert 하면 점수를 더 준다는 얘기죠. 콘서트에 갔었던 것이 기억나는군요. 이렇게 과거 회상적 이야기를 아주 시동을 부드럽게 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얘기를 하라는 그런 문제 유형에서는 항상 remember ing 혹은 I remember when 주어 동사 순서로 이렇게 좀 쓰는 연습을 할 겁니다. 이것도 등급 상승에 영향을 미칩니다. A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하면 좋은 현상들이죠. 자, I remember going to a concert. 갔었다. 그렇죠? I remember eating something wrong. 뭘 좀 잘못 먹었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remember 다음에 ing를 넣어서 뭐뭐 했던 기억이 난다. 뭘 잘못 먹었던 기억 같은 것도 여기저기 쓰기 참 좋은 그런 그 에피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 때문에 고생한 경험도 2개 정도를 만들어서 시험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갖다 붙일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그 경험이 확실하게 팩트대로 들어간 그런 답변을 만들 겁니다. 절대 남 얘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 얘기해야 됩니다. Okay, I remember when water leaked from the fridge. 자, 집에 생긴 문제점 같은 걸 묘사할 때 water, 물이 어디요? leak가 뭐예요? 새다는 얘기죠? leaked, 과거. I remember when, 뭐뭐 했던 적이 기억난다. I remember when water leaked from the fridge. refrigerator 줄여서 저렇게 the fridge라고 발음합니다. 냉장고에서 물 샜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 생긴 문제점. 자, 그래서 과거 시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인 옛날 얘기를 꺼낼 땐 remember를 시작해서 일단은 시작하고 뒤에 used to, had to 같은 거 써준 다음에 나머지는 과거 시제 정확하게 잘 해야겠죠. 과거 시제를 여러분이 자꾸 틀리기 시작하면 IH 빠이빠이입니다. 죽어도 안 나옵니다. 과거 시제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현재 완료. A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현재 완료를 완전히 베스트 프렌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친구들은 나올 때마다 레이터가 그냥 계속 AL이라는 인지를 하게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어드밴스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완료 시제의 성형이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나는 이 집에 10년 살았다. 살고 끝낸 게 아니죠. 살아온 겁니다. 그러면 have lived. 강세는 일반 동사 해줘야 됩니다. 조동사 해주면 안 되고 I have lived.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I have lived in this house for 10 years. 기간을 줄 때는 for를 주죠. For 2 years. For 10 years. 10년 살았다. 5년 살았다. 1년 살았다. I have had this bed for 2 years. 자, 여러분이 뭔가에 대한 소유 기간을 이야기할 때도 자, 소유라는 것은 지속적인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have 동사를 소유하다의 have로 쓰면 또 had를 붙이면 I have had. 앞에는 조동사, 뒤에는 일반 동사죠. I have had. 현재 완료를 왠지 통달했다는 느낌을 줍니다. I have had는 그래서 가성비가 가장 높은 현재 완료로서 보여주기 좋죠. 나 현재 완료 더럽게 잘 쓰거든. 이런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터가 아주 쉽게 등급을 줄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I have had this bed for 2 years. 이 침대를 2년 정도 써왔다. 소유기간, 사용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집에도 당연히 집을 묘사하면서 거주기간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주기간을 넣을 겁니다. 현재 완료 문장을 꼭 써야 되기 때문에. 자, 필수입니다. AL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IH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AL 평가 요소 얘기를 많이 하셔야만 여기저기서 감점을 향해도 AL 요소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IH라도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하는 요새들은 정말 중요해요. 자, 나는 건강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걸 해봤다. I have tried various things. 여러 가지들, various things for my health. 내 건강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왔습니다. 하면 AL입니다. I have tried. try 대명사에 phones. s를 붙여야 되는 이유는 뒤에 또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뭔가 여러분이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s를 붙여야죠. phone이 아니라 phones. 일반적으로 전화기들이 have changed a lot over the years. 자, 그래서 이 over the years라는 말도 현재 완료가 상당히 좀 많이 쓰이죠. 지난 수년에 걸쳐서 자, 변화를 얘기할 때 순간 변하고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뭔가 쭉 이렇게 수년간 뭐뭐 해왔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현재 완료에 그냥 습관적으로 붙이기 위해서 빨리 외우셔야 됩니다. over the years. over the years. 이렇게요. 그래서 phones have changed a lot over the years. 전화기들이 지난 수년간 많은 변화 발전을 했다. 옛날 전화기와 지금 전화기를 비교해달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이런 문장 하나 넣음으로써 나는 AL이에요 라는 걸 빨리 명시를 해야 됩니다. 레이터한테. 현재 완료 시제가 powerful하다는 얘기죠.
Transportation has become a lot faster than in the past. 비교급 강조는 잠시 후에 배울 텐데 자, 비교급과 현재 완료가 또 많이 쓰입니다. 그렇죠? has become, has become, has become. 우리가 이번 오픽의 신에서 여러분께 현재 완료에서 가장 많이 쓸 건 요겁니다. have become, has become. 하세요, 빨리. has become, have become. 계속 AL 문장들을 양산해내는 거죠. Transportation has become, 뒤에 강세, become 자체가 과거 분사죠. become, became, become이니까 a lot faster, 훨씬 더 빨라졌다. 예전에 비해서 외우세요. 자, 비교급이 나오면 예전에 비해서를 무조건 넣어야 되죠. Than in the past. Than in the past. 세상에서 가장 쉬운 비교급 문장은 두 개를 비교하는 문장이 아니라 예전과 비교하는 겁니다. 왜? 예전에 비해서를 넣으면 되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말을 할 때 예전에 비해서라는 말을 자꾸 할 수 있으면 되게 잘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요즘에 뭐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바쁩니다. 이런 말을 외우긴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비해서 than in the past. than in the past. traveling. 여행이 예전에 비해서 더 어려워졌냐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픽에. 자, 그 문제 저희가 그대로 가다가 답변할 건데 traveling has become a lot easier than in the past. 여행이 예전보다 어려워졌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행은 어때요? 더 쉬워졌죠? 그렇죠? 교통편 좋아지고 그러니까 traveling 동명사 주어죠. has become a lot easier. 자, 강조어는 항상 강세. has become a lot easier than in the past. 그래서 이것도 뒤에 붙이고 Korean TV programs. 자, 한국 영화든 한국 TV 프로그램들이 예전에 비해서 작품성이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Korean TV programs. 자, 강세가 Korean이 아니라 Korean. Korea. 우리나라도 강세가 뒤입니다. Korea. Korean TV programs 복수주고요. have become much better. much 조되죠. a lot 대신에 much better. 또요. than in the past. 그래가지고 노란색의 강세 주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우리가 AL과는 지름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니까 지금부터 현재 완료 나오는 문장들은 모조리 다 외우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AL을 가장 빠른 속도로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겠죠. 이 문장들 모조리 여러분이 시험에 실제 나오면 좋은 문장들이죠. 형용사가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는요. 단순하게 어떤 양적 팽창만 하는 게 아니라 질적 팽창을 하기 위해서는 형태 변화를 보여줘야 됩니다. 비교급과 최상급을 잘 사용하면 할수록 특히 최상급 쪽에서 뭐뭐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것만 보여줘도 AL로 가는 길이 아주 빨라집니다. 이것을 얘네들이 어드밴스에 있는 사람들의 발화 특징으로 인식을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The internet has become a lot faster than in the past. 방금 전에 했었던 것과 좀 유사하죠. 자, 현재 완료는 뭐 앞에서 방금 전에 배웠으니까 fast보다는 faster, good보다는 better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한테 점수를 더 준다는 얘기인데 훨씬 빨라졌다. 비교급은 그냥 냅두진 않습니다. 왜? 밋밋하니까. 훨씬 더 빨라졌다. 훨씬 더 좋아졌다. 이렇게 해서 요 강세를 주시면서 a lot이나 much를 항상 붙여 쓰세요. 양념을 쳐서 쓰는 겁니다. 맛깔스럽게 쓰자는 얘기다. a lot faster 현재 완료랑 붙여주고 the internet, 인터넷 앞엔 항상 더를 붙여야 되죠. the로 읽습니다. the 모음이니까. the internet has become a lot faster than in the past.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를 항상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비교급을 쓴다는 얘기죠. 강조를 해서 much. Korean movies have become much better than in the past. 한국 TV 프로그램도 그렇지만 Korean movies 했죠. 그래서 한국 영화들도 작품성이 많이 좋았다. 우리나라 영화를 칭찬하는 문장을 4문장 정도를 외울 건데 거기 중심 문장입니다. 왜? AL 문장이니까. 한국 영화들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나오는 순간 AL 판정. 자, 최상급은요. best. 그 다음에 뭐 fastest 이런 건 좋은데 자 그냥 최상급을 원어민들이 쓰진 않고 최상급을 쓸 때 본능적으로 앞에 뭐뭐 중에 하나라는 말을 붙입니다. one of the 이런 걸 붙여요. one of the best concerts 하면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가본 콘서트 중에 최고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냥 원어민들이 합니다. 우리는요. 그냥 it was best concert 이런 식으로 막 최상급 막 막무가내로 쓴다 해가지고 영어를 잘한다는 인상을 주는 게 아니라 one of the best concert 똑같이 뒤에 복수명사입니다. 여러 개의 콘서트 중에서 최고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최상급은 무조건 지금부터 one of the 최상급 그 다음에 복수명사 이 연습을 할 겁니다. 원어민스럽게 최상급을 써야지만 효과가 높겠죠. 내 인생에 있어서 in my life It was one of the best concerts in my life. 콘서트가 아니라 concert입니다. 발음 이런 거 잘 연습하세요. 계속 읽으면서 It was one of the most memorable movies in my life. memorable 같은 건 상당히 좋은 형용사 우리가 꼭 외워야 되는데 인상 깊은이라는 얘기죠. memory에서 나온 말인데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 memorable은 3음절 이상의 긴 단어니까 최상급을 스스로 만들 수가 없죠. 그럴 경우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most가 도와줘야 되죠. One of the most memorable movies in my life. 그렇죠? 내 인생의 최고의 기억에 남는 영화 중에 하나다. Kimchi is one of the healthiest foods in the world. 음식이란 단어에 s를 잘 안 붙이는데요. 종류할 땐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healthy 같은 것도 형용사지만 healthier,
healthiest, 최상급 쓰면 좋겠죠. one of the 꼭 붙입니다. one of the healthiest foods. 우리나라 김치를 설명할 겁니다. 왜냐면요. 건강식의 예를 들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오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김치를 건강에 좋다, 그리고 맛있다라는 식으로 묘사하는 답변을 하나 준비할 건데 기가 막히게 등급 잘 나옵니다. 그거 제발 나오길 바랄 뿐입니다. 김치 is one of the healthiest foods in the world. 이런 문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수가 올라가겠죠. favorite이라고 하는 단어는 최상급의 단어는 아닙니다. 그냥 형용사입니다. 그렇지만 뜻이 뭐예요? 가장 좋아하는 이죠. 최상급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얘도 favorite 나오면 앞에 반드시 뭐라고요? One of my favorite beaches. 그냥 비동사 is 쓰지 말고 favorite이 나오면 뒤에 would have to be와 같은 기술을 좀 쓸 겁니다. 그냥 안 해도 되는데 하면 등급이 올라가요. would have to be. would have to be 하면 뭐뭐라고 얘기하는 편이 맞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would와 have to be가 연결되면서 그런 케미가 만들어져요. 해운대다. 자, 이걸 만약에 여러분 I am want to 그냥 좀 쉬운 버전으로 하면 My favorite beach is 해운대. 아무런 특별한 문장이 아니죠. 그냥 I am 1, 2, 3에서 그냥 항상 나오는 문장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IH 혹은 그 AL까지 최고 등급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favorite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조금 기술적 난이도를 올려서 써야지만 이들이 쉽게 점수를 줍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바닷가, 해변가는요. 해운대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무조건 합니다. favorite은 one of에 붙여가지고 뒤에 favorite 나오자마자 공식처럼 would have to be를 붙여서 써서 우리가 등급을 여기저기서 올릴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오픽에서 대형 홈런 혹은 장타를 자꾸 쳐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One of my favorite beaches 해보세요. Would have to be 해운대. 노란색 강세를 좀 주면서. 자, 형용사의 형태 변화 정리가 좀 됐죠. 넘어가죠. 지금부터 형용사 개수 늘릴 겁니다. 자, 주제별로요. 저희가 자, 지금 하는 연습이 이제 스텝 1. 제가 앞에 오리엔테이션 보셨죠, 여러분? 안 보신 분도 오리엔테이션 꼭 보세요. 자, 오픽에서 등급을 올리는 방법. 자, 스텝 1이 뭐였습니다? 문장 구조 난이도 올리는 겁니다. 두 번째가 각 주제별로 연관도 있는 표현 많이 나오는 건데 그건 저희가 주제별로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정리해 드릴 거예요. 영화면 영화, 음악은 음악. 딱딱 나와야 되는 주제어들이 뭔지. 자, 그것은 스텝 2죠. 자, 스텝 1에서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일단 양도 늘려야 되고 형용사. 그다음에 문장 구조도 고급화시켜야 되고 전반적으로 형용사는 형태 변화 비교급 최상급도 기술적 난이도지만 양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아야 됩니다. 다채롭게. 가장 쉽게 외울 수 있는 형용사 뭐예요? y 붙인 형용사들이에요. 원어민들이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형용사가 y 붙인 형용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못 쓰는 형용사가 y 붙인 형용사. 아이러니하죠? 그 간극을 지금 저와 함께 줄여보시죠. 날씨 관련해서 많이 씁니다. sunny. 읽어보세요. windy. 그렇죠? 날씨 관련된 질문이 오픽에 나오죠? 공통용 문제로. rainy. 비가 오는. cloudy. 구름 꼈네요. 자, 음식에도 많이 쓰겠죠. 아유, 짜라. 뭐라 그래요? salty. salty food. fatty 하면 뭡니까? 그냥 fat은 살이 찐 거고 fatty 하면 살찌는 음식이죠. 기름기 있는 거. greasy. greasy food. spicy food. 자, spicy food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spicy 치킨 같은 거 할 때. 근데 발음이 파가 아니라 빠입니다. 빠. spicy 해서 sp가 단어 중간에 들어가면 뿌가 돼요. spicy. spicy. 음식에 쓰시고 날씨에 써야 됩니다. 이런 단어들은 y. 이만 얘기하면 이 이렇게 읽으면 되니까 읽기가 쉽고 빨리빨리 외워지겠죠. catchy 음악에 쓸 겁니다. trendy 음악에 쓸 겁니다. noisy 음악에 쓸 겁니다. gloomy 음악에 쓸 겁니다. 언제 쓰냐면 자, 내가 그의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는 귀에 쏙쏙 꽂히는 멜로디 때문이다. catchy라고 해요. 이런 단어는 아무나 못 쓰죠. catchy. A로 올라갔을 때는 나올 법한 단어들입니다. trendy는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단어죠. A로. 트렌디하다. trendy. 음악이 좀 트렌디해. 유행을 타요. 세련됐어요. noisy. 시끄러운 장소에서 음악 듣는다. gloomy. 기분이 꿀꿀할 때 음악 듣는다. gloomy. 우울하다는 얘기입니다. gloomy. gloomy. 이런 단어도 챙겨주시면 좋겠죠. dizzy. 술 먹고 쓸 겁니다. 어지러워요. tipsy. 알딸딸하고 핑 돕니다. 술 먹고 쓸 겁니다. 술 때 딱딱 쓰기 좋은 표현. dizzy. tipsy. 그냥 L이라는 인지를 할 수 있게끔 만든 단어가 이런 것들이에요. tipsy. 남들이 잘 못 씁니다. 한참 영어가 좀 되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들이죠. picky. 좀 까다롭다는 얘기입니다. 영화를 까다롭게 골라보지 않는다. 이럴 때 쓴 겁니다. picky. 끼예요. 끼. picky. lucky. 행운이다. scary. 영화 앞에 붙이면 무서운 영화가 되겠죠. 공포 영화 같은 거. healthy. unhealthy. 반대. 자, healthy. unhealthy. 앞에 강세를 좀 주면서 부정어는 원래 강세 안 줘도 되는데 좀 부정은 unhealthy. 양쪽에 다 강세를 주면 좋아요. unhealthy. 건강에 안 좋은. pricey. expensive 같은 형용사도 있지만 price에도 y 붙이면 pricey. 가격대가 좀 높은 부담스러운이 되겠죠. pricey. 맛있는 delicious만 쓰지 마시고 tasty. 맛깔스러운이죠. tasty. itchy. 아, 막 가렵네요. itchy입니다. 뭔가 식중독에 걸린다거나 이랬을 때 가렵죠. itchy. 냄새나요. smelly. funny. 웃긴 거죠. funny. y 붙인 형용사들.
runny는 콧물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runny nose, runny nose. fancy 같은 건 술집이라든가 음식점 앞에 붙이기 딱 좋은 말이죠. fancy, 좀 약간 고급스럽다는 얘기예요. fancy, fancy 하면 안 되고 fancy bar, fancy restaurant. 잘하시죠? fancy, fancy F 발음.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붙이면 기가 막혀요. 자, 딱딱 어디 있을 때 정해놓을 건데 형용사 두 개씩 붙인다는 건 그만큼 형용사가 남아돈다는 얘기입니다. 점수가 더 잘 나옵니다. 컨비네이션과 같아요. sticky and dirty. 재활용해서 쓸 겁니다. 재활용 에피소드에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야, 네가 재활용하다가 생각나는 어떤 예기치 않았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라. 재활용하면서 예기치 않았던 사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냥 내다버리다가 손에 뭐가 묻어서 끈끈하고 더러워져 손이 씻었다. 그 정도만 할 겁니다. sticky and dirty. 끈끈하고 더럽다. sticky and dirty. 다 Y 붙인 형용사들이죠. sticky, 뜨 발음이에요. ST가 T가 아니라 뜨예요. 뜨. sticky and dirty. comfy and cozy. comfortable을 줄인 거예요. comfortable 길죠? comfy, comfy and cozy. 편안하고 아늑한. 우린 침대 묘사할 때 쓸 겁니다. 반드시 외우세요. 얘네들은 그냥 점수를 가져다 주는 형용사들입니다. juicy and tender. 고기 같은 거 말할 때 할 겁니다. 고깃집을 묘사할 겁니다. 음식점에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데가 고깃집이니까. 그리고 치킨집이니까 crispy and crunchy. 고기, 치킨, 고기, 치킨, 고기, 치킨. 무조건 씁니다. 점수 짝짝 줍니다. 이런 형용사는 도저히 식감을 나타내는 표현들인데 즙, juicy. 즙이에요. 즉 육즙, 과즙 같은 거 할 때 tender은 연하다. 식감이 연하다. 그죠? 고기가 입에 살살 녹았다. 이 정도 급을 외국인이 얘기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걸 여러분이 한 겁니다. juicy and tender 했다. 그렇죠? 고기 맛을 얘기할 때 고기의 식감, crispy and crunch는 치킨을 막 튀겼기 때문에 바삭바삭 튀김옷 생각하세요. crispy, crunchy. 우리나라 과자 같은 데 많이 쓰죠? crispy 뭐뭐뭐, crunchy. 자, crunchy, crispy 붙였을 겁니다. 치킨 얘기하면서 nice and tidy. 강조할 때 nice를 붙여요. tidy는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된 clean과 비슷하죠. tidy, nice and clean. nice and clean, 깔끔하고 좋은, 깔끔하다, 정리정돈이 잘 된. bulky and heavy, 옛날 핸드폰과 지금 핸드폰을 비교한다면 bulk가 약간 뭉텅이죠, 덩어리, bulk. bulky 하면 뭐가 묵직하다는 얘기죠. 옛날 핸드폰들은 좀 무겁고 부피가 컸다, 부피가 큰 거예요, 묵직했다. bulky and heavy. 자, 모조리 다 우리가 써야 되는 핵심 형용사 라인들입니다.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 형용사들이죠.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좀처럼 많이 썼던 형용사들이 아닙니다. 얘네들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 등급 쉽게 나옵니다. 자, 각 주제별로 다 박아봤고요. 부사도요, 물론 많이 쓰면 좋겠죠. 부사는 뭐 무한정 많이 쓸 건 아니고요. 그냥 언제 써야 되는지. 자, 주로 뭐뭐 한다, 습관적 같은 거 얘기할 때 I 다음에 붙이세요. 부사는 가급적 문장 앞에 주지 않고요. I normally, I typically, I usually. 셋 중에 여러분 자주 쓸 법한 부사를 두 개 정도는 정하세요. 그래서 나는 주로 뭐뭐 한다라는 습관적 얘기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다시요. normally, typically, usually. 노란색이 강세입니다. personally, 개인적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뭐 한다 이런 식으로 강조할 때 써요. I personally 강세 잘 주세요. recently, recently가 아니라 recently, 최근에. 이런 것도 최근이란 말로서 많이 붙이겠죠. 문장 맨 뒤에 붙이는 게 좋아요. recently, 문장 앞에 주지 말고 최근에 하지 말고 맨 끝에 붙이세요. 부사는 맨 앞에 주는 게 좋지 않습니다. 가급적 그거 하지 마세요. 몇 개 없어요, 그러는 것들. accidentally, 실수로. I accidentally, accidentally 실수. extremely, 엄청나게 덥다 이런 거 할 때. 여름이 extremely, completely, 완전히. especially, 특히, especially. 자, 뿌예요, 뿌. 패가 아니라 especially. separately. 자, 이것도 따로죠, 따로. separately, 별도로. 쓰레기를 따로 내다 버린다. 재활용을 분리해서 분리수거에 따로 내다 버린다. 이럴 때 딱 쓰기 좋습니다. 해보세요. separately. randomly. 음악을 랜덤하게 듣는다. rapidly. 아주 급속도로 듣는다. rapidly. systematically. systematically. 자, 이거는 좀 체계적으로의 의미죠. systematically. 자, 이거는 이제 재활용 같은 데 또 쓰시면 돼요. 그렇죠? 재활용 우리나라 상당히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systematically 여기다 강조해 주시고 systematically 이렇게 부사도 여러분이 엄청나게 많은 부사를 쓸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재적소에 이 정도 퀄리티의 부사를 써주시면 L이 그만큼 빠른 속도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요. 형용사를 좀 고급스럽게 해야 됩니다. 자, 이런 형용사들은 나오는 족족 여러분이 그냥 L이라고 하는 걸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기분 좋은 형용사 3개를 외우세요. memorable, enjoyable, pleasant 외웁니다. good, great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기억에 남아요. memorable, enjoyable, 즐거운 저녁 식사였다. It was an enjoyable dinner. enjoyable, 강세 없으면 큰일 납니다. enjoyable, 노란색 강세 넣어서 읽으세요. pleasant. 자, 기가 막혔다. 정말 대단했다. 환상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자연경관이라든가 뭔가 바라보는 바닷가에 놀러가서 해지는 장면이 장관을 연출했다. 이 정도 느낌을 주면 보세요. 장관을 연출하는 이거를 외국인이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한국말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형용사입니다. 많지도 않 이게 다예요, 여러분.
요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2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얘는 그냥 AL 보증 수편데 안 외우실 겁니까? 저 같으면 외우겠습니다. 자, incredible. 기가 막혔다. 뭐 자연경관 같은 게. incredible. scenic. 바닷가가 정말 아름다웠다. scenic. picturesque. 자, 여기다 강세를 주시는데요. 우리말에 한 폭의 그림과 같았다라는 말이 있죠. 똑같은 얘기예요. 정말 공원에 갖다 쓰기 딱 좋습니다. 공원의 조경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돼 있었다.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다. picturesque. picturesque. 여기다 강세 주셔야 돼요. picturesque. 자, 웃긴 게 너무 웃겨서 빵 터졌답니다. hilarious. 이런 건 점수 무조건 줍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형용사들이에요. adorable. 너무너무 귀여운 겁니다.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귀여우니 adorable. adorable. 아, 너무 귀여워 이럴 때 adorable. 사진 같은 거 보고 할 수 있겠죠. sensational. 어렸을 때 좋아했었던 가수를 얘기할 건데 sensational. 그 당시 무슨 인기? 선풍적 인기. 자, 외국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말로. 한국말 AL 줘야 되지 않습니까? sensational. popular 갖고는 약합니다. sophisticated. 이것도 sophisticated이 무슨 말이냐면 첨단화되고 세련됐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넷 같은 데 쓸 거예요. sophisticated. sophisticated. 엄청난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폭발력이 장난 아닙니다. 형용사 30개 쓰는 거 하나 정도 느낌이에요, 얘네들이. spacious. 집에 쓸 겁니다. 집 공간이 좀 널찍하다라고 할 때 spacious. space의 형용사형이죠. 다들 big, large 이런 거밖에 못 써요. spacious 쓰면 spacious. 점수 나옵니다. distinct. 우리나라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사계절 할 때 쓸 거예요. 날씨에 distinct. distinct. We have 4 distinct seasons. diverse. 우리나라 지형이 다채롭죠. 지형을 물어보는 일반형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Korea has a diverse geography. 다채롭다. 강산, 바다 많잖아요. diverse. amazing. 환상적이죠. amazing 우리가 못 쓰진 않잖아요. 근데 영어 할 때 잘 안 씁니다. amazing. tasted amazing. 정말 환상적인 맛이었다. breathtaking. breath가 숨이고 take. 숨을 앗아갔다. 무슨 뜻입니까? 숨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이럴 때 쓰는 말이죠. breathtaking. 자연경관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breathtaking. 이럴 때 overwhelming. 이건 언제 쓰냐면 가슴 벅찰 때 씁니다. 이런 것이 다 과칭찬. 정말 너무 이런 걸 다 합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overwhelming. 이건 언제 쓰냐면요. 콘서트 현장에 쓸 건데요. 무조건 외우세요. 일단은 외워야 씁니다, 여러분. 콘서트 현장에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정말 감동이 느껴졌어요. 가슴이 벅찰 정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요. overwhelming. 이런 건 AL들밖에 모릅니다. 어드밴스에 올라가야 나오는 형용사들이에요. 한두 개가 아니라 이런 게 막 여기저기 터지기 시작하면 등급은 그냥 쉽게 줍니다. starving. 배가 너무 고파 죽을 것 같았다. so hungry를 한 단어로 starving. 그렇죠? starving. ing가 다 형용사예요. ing 형용사도 promising. 이게 약속하는이 아니라 전도유망한, 미래가 밝은 promising. 그렇죠? 우리나라 산업 같은 걸 묘사할 때 써야 됩니다. 공통형에 쓸 거예요. 공통형 주제들. promising. promising. future is promising. 한 미래가 전도유망하다. 전도유망. 야, 진짜 어렵다. 이런 말을 지금 한 거예요. promising 정도면. rising, 뜨고 있다. leading, 앞서가는. growing, 이런 것도 다 ing도 형용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thrilling, 영화 같은 거 보고 뭔가 좀 감상편 얘기할 때 스릴감 넘쳤다. thrilling, 액션 영화라든가 공포 영화라든가. touching, 감동적이에요. touching, 감동적이다. nerve-wracking, 이거는 신경이란 뜻이고요. rag이 뒤흔들어 놓는다는 얘기인데 신경을 뒤흔들어 놓는다 무슨 말이에요?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하고 이거 어떻게? 이게 약간 nerve-wracking. 이런 건 그냥 난리 납니다. 쓰면 난리 나요. 그냥 AL 줘요. AL 쓰고 막 그럼 AL 드릴게요. 당연히 드려야죠. 이 정도 쓰시는데. 자, 아슬아슬 조마조마한 느낌이 nerve-wracking이에요. nerve-wracking. 영화 같은 거 보고 뭐가 있을까? 옛날에 뭐 부산행 같은 영화, 뭐 Fast and Furious 분노의 질주 같은 영화 보면 막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쓰면 돼요. nerve-wracking. rack, nerve-wracking. entertaining. 여러분 interesting만 자꾸 쓰시잖아요. entertaining. 흥미진진했다. The movie was entertaining. ongoing. 지속되는. 뭔가 스캔들이라든가 지속되는 뭔가 ongoing. 그 다음에 aging. 뭐예요? 고령화되고 있는. aging. 무슨 뜻? 고령화되고 있는. 이게 이웃 국가의 어떤 사회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는데 사회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웃 국가 중에 가장 우리나라랑 근처에 있는 국가 일본이죠.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두 가지 준비할 거예요. 그 국가의 사회 변화 뭐야? 고령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이슈 독도 문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씩 정리해서 아주 고급스러운 답변을 짧지만 고퀄로 만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합성어들은요. 기본적으로 두 단어를 합친 것들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영어를 잘한다는 인상을 주겠죠. 우리나라의 뭐와 같아요? 한자와 같아요. famous 쓰는 사람보다 well known 쓰는 사람한테 점수를 더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well known 쓰겠습니다. 잘 알려진 가수도 할 때 he is one of the most well known singers in Korea. 이것도 최상급 중에 하나에 붙일 거거든요. 자, well organized. 정리정돈이 잘 돼 있다. 우리 집을 묘사할 때 well organized 이런 거 쓰면 좋죠? 앞에 강세 세게 주셔야 돼요. well practiced. 이거는 재활용해. 우리나라의 재활용이 잘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well practiced. 다시요.
well practiced. practice가 연습이 아니라 실행이라는 뜻이 있어요. 잘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friendly라는 건 친화적이라는 얘기입니다. mobile friendly 하면 모바일 친화적인, 지금 핸드폰으로 하기 편하다는 얘기예요. user friendly 하면 사용자 친화적인, user friendly. 해보세요. friendly. 재활용도 친환경적이죠. 재활용 물어보면 무조건 eco-friendly. 공통형 문제니까 우리가 못 막아요. 무조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eco-friendly. eco시스템의 약자죠. 생태계 친환적이다. medium-sized. 중간 정도 크기. 3-bedroom apartment. 이런 거 다 합성어죠. 방 3개짜리. high-rise apartment. 고층 빌딩. good-looking. beautiful, handsome은 별로 점수가 없어요. 근데 good-looking. He's very good-looking 점수 있습니다. 남녀 공용 표현이에요. 예쁘다, 잘생겼다. 자, 외모가 준수하다 정도급의 말이죠. health conscious. 이런 것들은 별표 대문짝하게 쳐놔야 되겠어요. 자, health conscious. 이거는 건강을 의식하는 신경 쓰는 이에요. 신경 쓰는. 그래서 health conscious. 건강 쪽에 쓸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요즘에 건강 신경을 많이 쓴다. Many people are health conscious. healthy 하다는 건 누구나 하는데 health conscious는 AL들만 할 수 있어요. 그냥 굉장히 쉽게 예를 따는 방법들이에요. 건강 주제에 쓰고 음식점 주제에 쓰고 그래야 됩니다. health conscious. family oriented. 어머니 아버지 묘사할 때 쓸 겁니다. 가족 친구를 2명 비교하라는 그런 답변이 있거든요. 자, 거기서 어머니 아버지 하는 게 가장 쉬운데 그렇게 유도를 해드릴 거고요. 어머니 아버지의 공통점 가정적이다. 우리나라 부모님들 중에 가정적이지 않으신 분은 없습니다. family oriented. family oriented. good quality goods. 품질이 좋은 제품들. good quality goods. goods. S 구세사 S는 뭐야? 품질 제품이 되죠? 상품 같은 거. high quality pictures. 고퀄의 사진, 뭐 사진 같은 거, 뭐 휴대폰 같은 거 요즘 사진 많이 찍. high quality, good quality. 퀄리티 앞에 이런 걸 붙일 수 있다는 얘기죠. big time fan, 대대적인 fan. 그죠? big fan도 좋지만 big time fan. all time 뭐예요? 역대 기록. all time record. all time record. all이 아니라 all. tech savvy 같은 건 되게 어려운 형용사지만 쓰면 난리 나죠. 미국인들은 아주 자주 쓰는 형용사예요. 인터넷 쓸 겁니다. 인터넷에서 뭐 젊은 세대하고 나이 든 세대가 인터넷 사용상의 차이점을 얘기해달라? 그럼 젊은 세대가 아무래도 조금 더 기계를 잘 만진다. 그럴 때 tech savvy, 테크놀로지 줄임말입니다. 난리 납니다. 정말 그냥 에일 줘요. 아, 당신 에일입니다. 에일 드릴게요. 막 이래요. 되게 쉽게 줘요. 그러면 tech savvy 이런 말 쓰면 능수능란하다는 얘기예요. savvy 자체가. tech savvy. big scale movie. 스케일이 커. 그것도 big scale. newly released movie. new movie 하는 사람은 뭐 별 볼 일 없는데 newly released movie. 그럼 우리 새로운 개봉작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영화 봤습니다 하는 사람하고 새로운 개봉작을 제가 봤습니다. 새 개봉작? 와우. 자, newly released movie. 그런 급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 newly released movie. sold out 하면 매진된. 품절이나 매진 sold out. fully booked 하면 약간 부킹은 여행 쪽에 쓰죠. 그래서 만실만석. 보세요. 만실만석. 이것도 한자어잖아요. 방이 없습니다. 이거하고 만실입니다. 이거 차원이 다르잖아요. 오케이? 자, fully booked. sold out. 그 다음에 fully furnished. 가구가 다 갖춰져 있는. 우리나라 풀옵션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이제 그 원룸 같은 거 얘기할 때 쓰시면 돼요. 부동산 알플레이라든가 롤플레이라든가 이런 데 쓰기 딱 좋습니다. fully furnished. furniture랑 비슷한 단어예요. furnished. 영화 관객을 뭐라고 그래요? moviegoer. 영화에 가는 사람이지. moviegoer. beachgoer. 해변에 놀러 가는 사람. after party. 뒤풀이. 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모임 성격의 말들을 이렇게 합성어 처리하면 좋아요. birthday party도 합성어죠 나름대로. 그렇죠? birthday party. 그렇죠? 그 말고 뒤풀이, after party.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그런 어떤 장소나 계제들을 술집, 음식점 이런 데 갖다 주면 좋거든요. 모임, 기념일, 파티 문제가 따로 있어요. 공통형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보면 너는 주로 뭐 사람들 언제 만나니? 글쎄 뭐 그냥 친구 만날 때도 있고 뒤풀이 할 때도 있고 회식할 때도 있고 생일 파티와 같은 특별한 계제 때도 만나. 지금 제가 한 말을 여러분이 외국인이 했다고 생각하면 한국말 엄청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영어로 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외우세요. after party, 회식, staff dinner, get together. 앞에 주세요. get together. 이게 get together 한 모인다는 얘기인데 get together 한 모임이라는 명사가 돼요. 자, social gathering. gathering이라는 것 자체를 모임으로 엄청나게 쓸 겁니다. social 하면 친구 만나는 거예요. social gathering. special occasion. special occasion. occasion 하면 특별한 계제. 계제를 말합니다. special occasion. 그렇죠? 특별한 계제. special occasion. 이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계제란 말이 얼마나 어려운 단어예요. 계제. 외국인이 계제라고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계제. 자, all-in-one device. 맞는 기기. 우리나라 핸드폰을 묘사할 때 쓸 겁니다. all-in-one device. all이 아니에요. all이에요. all-in-one device. must have item. 필수품. must have가 합성어예요. must have item. 필수품. built-in closet. 이런 거는 붙박이장 같은 거 할 때 딱 쓰기 좋죠. built-in closet에서 붙박이장. 이것도 built-in이란 말도 합성어입니다. 다 AL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모조리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답변 써야 되니까. 접속어 연결할 지금부터 보자. 자, 뭔가
답변을 다 끝내고 나서 여러분 그냥 하다 만 듯한 인상의 답변은 별로 좋지 않죠. 자, 뭐 어쨌든 얘기다. 그래서요. 자, so 살짝 쉬어요. so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 뭐 쉽잖아요. 문장을 할 수도 있어요. So there it is. So there it is.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내가 이제 답변을 갈무리하겠다는 얘기예요. 마무리하겠다는 얘기죠. So there it is. 다시 한번 얘기하면 once again. 앞에 얘기를 똑같이 하고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뭔가 좀 문단의 구조를 이루는 말을 했다는 어떤 인식을 주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요. once again,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once again 이것도 마지막 마무리 투수와 같은 애들이에요. 마지막 문장 앞에 넣는 애들입니다. 자, 끊어 읽어야 돼요. 자, once again 하고 살짝 끊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이어가야 되죠. 연결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 아주 좋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또 하면서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Looking back 언제 쓰는 말이에요? 되돌아보니 정말 멋있는 여행이었다. 정말 최고의 콘서트였다. 이럴 때 Looking back 마지막 문장 앞에 붙이세요. Since then 요건 언제 쓸 거예요? 얘는 언제 쓰냐면 바로 그 안 좋은 사건 뒤에. 자, 뭐 유리를 깼다든가 음식 때문에 고생했다든가 술 먹고 힘들었다든가 뭐 물건을 분실했다든가 그 이후로 제가 좀 조심합니다. Since then I try to be more careful. 더 조심합니다. Since then I try to be more careful. 그렇죠? 그다음에 since then I try not to drink too much. 뭐뭐 하려고 노력한다. I try to. 뭐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I try not to. I try not to drink too much. 너무 많이는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I try not to drink too much. I try not to drink too much. 술을 너무 많이는 안 마시려고 노력한다. 나한테 강세를 주셔야 되죠. 그래서 since then 다음에는 항상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한다,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느낌을 주면서 여러분이 마무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사건은 마무리할 겁니다. 자, 마무리 투수 됐죠? 얘네들은 무조건 갖다 쓸 겁니다. 아주 많이 쓸 거예요. 연결할 때 when it comes to. 요거는 AL들만 쓰는 구조들인데요. when it comes to는 뭐뭐에 있어서라는 뜻입니다. 자, 뭐뭐에 있어서라는 얘기 뭐냐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줘요. 자, 그래서 safety is most important.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 여행 쪽에서 물어와요. 여행에 관련된 사람들이 우려 걱정을 뭐 갖고 있느냐? 안전 아니에요? 여행 안전? 그러면 safety is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그랬다 봐요. 끊어주는 게 아니라 연결할 때 when it comes to trips. 여행에 있어서 when it comes to traveling, when it comes to trips.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다. when it comes to 무슨 뜻이에요? 뭐뭐에 있어서요. 이거는요. AL들만 쓰는 문장 구조들이에요. 절대로 그 아래에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when it comes to, when it comes to. 야, when it comes to는 앞에다 줄 수 있어요. when it comes to trips 하면 뭐야? 자, 여행에 있어서요. when it comes to trips, safety is most important.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when it comes to traveling or trips, safety is most important. So when it comes to는 문장을 시작할 때 쓸 수도 있고 문장을 연결할 때 쓸 수도 있고 쓰는 족족 AL을 줍니다. 그냥 AL 마킹을 계속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AL 문장을 많이 써서 AL급의 답변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돼요. 15개 중에 여러분 뭐 한 7, 8개를 AL 정도 퀄리티로 만들 수 있으면 정말 AL이 나옵니다. 이거 IH는 당연히 확보가 되고요. among them 여러 개 주고 그 중에서 among them 이것도 많이 쓸 겁니다. 연결어. 자, 얘네만 쓰세요. 여러분 기존에 알고 있는 연결을 일단 다 스탠바이 합니다. 왜냐면 글에서 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쓰는 것들 얘네만 시험에 씁니다. 절대로 다른 연결 일단은 홀드 스탠바이 하세요. 이것만 갖고 남아 돌아요. However, 그러나 but now, 자, however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요. 주로. however는 주어 동사가 나와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는 애입니다. 자, but은요. 이제 혼자 쓰기보다는 but now,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but these days, 근데 요즘에는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약간 좀 꺾을 때 역접. on the other hand, 반면에 on the other hand, meanwhile, 한편 이런 거 많이 쓰면 좋겠죠. meanwhile, 한편 이렇다. meanwhile, 한편으로. 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줄 때 first, 일단 이러면서 그 다음에 연결하는 게 next plus also. and를 쓰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and는 문장과 문장 연결할 때 쓰는 건 잘 아니고요. 더불어 또한 그리고 할 때 plus, also, next 이거 3개 쓰세요. 그러니까 first로 시작해서 이런 걸로 연결하세요. once는 언제 쓰냐면 한 번은요 제가요 핸드폰이 꺼진 적이 있습니다. 과거 얘기 끊을 때 좋아요. once가 연결어예요. 문장 시작할 때 once 이거 once and then after that 그리고 나서 시간 순서 뭐 줄 때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럴 때 and then after that 이런 식으로 강세 여기 뒤에 주고 after that은 앞에 줍니다. 자, 이런 접속어 연결은 진짜 필수입니다. 여러분 꼭 쓰셔야 돼요. 저희 답변에 다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자, 예를 줄 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자 for example for instance 요것도 쓰면 좋긴 좋아요. 똑같은 뜻이에요. for example 근데 뒤에 바로 주어 동사가 나와서 문장을 다시 시작하는 애입니다. 얘는 문장을 연결하는 애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애예요. 자, 만약에 such as 요게 바로 이제 얘를 문장을 끊지 않고 주는 거죠. I like fruits such as apples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나는 사과와 같은 과일이 좋다. I like fruits such as apples. 그래서 명사의 뭐뭐와 같은 할 때 사과와 같은 뭐가 좋다 할 땐
For example 하면 문장을 끊어버린 겁니다. I like fruit, for example, apples. 이렇게는 잘 안 써요. 나는 과일 좋아한다. 예를 들어 사과.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사과와 같은 과일이 좋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such as 이렇게 줘야 되죠. 연결어니까. 자, 시점 잡아주는 애들도 지금부터 외웁니다. 이거 외에는 안 씁니다. 시험엔 얘네 많습니다. 절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는 연결어 상당수가 틀린 연결어들이 많아가지고 그 틀린 연결 나올 때마다 계속 감점입니다. In the past. 과거에는 in the past. 과거에는 back in the day. 옛날 옛적에는요. back in the day. back in the day. 이건 좀 옛날 얘기라는 거예요. 옛날과 지금을 비교할 때 한 30년 전 back in the day. When I was a kid. 어렸을 때를 얘기할 건데 어렸을 때 이걸로 통일할게요. 저 어렸을 때요. When I was a kid. 뭐 영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영작하면 할수록 틀립니다. 그냥 이것만 픽스하세요. 저 어렸을 때 When I was a kid. In my childhood. 저 어렸을 때란 말로 이렇게 통일. 그 다음에 난생 처음으로. For the first time. For the first time. 난생 처음으로. 저건 꼭 많이 하세요. 처음으로 한 뭔가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봐요. 지겹게 정말. 처음으로 가본 술집. 처음으로 가본 커피숍. 처음으로 뭐 해본 거, 처음으로 했던 전화통화 뭐 이런 거 엄청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변하다 보면 for the first time 이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That day, 그날, that time. 요거 at that time을 자꾸 at을 적는데 at은 절대 넣지 마세요. 그냥 얘는 지시성이 강해서 그날 내가 취했다. I got drunk that day. I got drunk that time. 이런 식으로 at the time 이런 식의 연결은 최악의 연결어시네요. At that time은 절대 쓰지 마세요. 원어민들이 안 쓰는 연결어입니다. 그냥 that time 하면 돼요. 문장 끝에 붙여야 돼요. 이건 또 앞에 붙이는 게 아니라 자 실은 추가할 때 in fact 실은 자 if so는 뭐냐면 만약에 그렇다면 if not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롤플레이라든가 뭐 할 때 뭔가 추가적으로 더 할 때 좋아요. 저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or 같은 건 나중에 이제 언제 쓰냐면 롤플레이 같은 11, 12번에서 이제 롤플레이를 하는데 이제 그때 아니면 친구야 다음에 갈까 이런 식으로 or 이것도 연결어가 돼요. 자 빈도를 줄 때는 very often 뭐 이런 걸 자주 쓸 수 있으니까 quite often, 제법 자주, pretty often 이런 걸 자주 많이 쓰세요. very 쓰지 말고 pretty often, 제법 자주, as much as I can 이건 점수 무조건 올라갑니다. 최대한 자주, as 자체가 어려운 거잖아요. 1 받는 방법이에요. as much as I can, 나는 운동을 최대한 자주 한다. I do something as often as I can, 최대한 자주, 최대한 많이 뭐 이런 얘기죠. 최대한 자주. Frankly speaking, 이건 전환을 할 때 많이 쓰는데 전환이라보다 뭔가 상대방의 얘기를 주면서 받아칠 때 쓰는 거예요. Frankly speaking.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뭐가 더 어려워졌습니까? 뭐를 더 쉬워졌다는 식으로 받아칠 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frankly speaking 받아칠 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요. frankly speaking 요것도 연결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3대 평가 요소가 끝났어요. 시제, 형용사, 접속어 연결합니다. 얘네들만 잘해도 등급은 이미 IHAL이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구조가 그러면 어려워지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애들. 자, 조금 이제 속도를 좀 내보죠, 여러분. 자, 얘네들도 모조리 외우면 좋습니다. 모든 답변에 다 갖다 쓸 수 있어요. 자, 얘네들은요. 돈이 아깝지 않았다. 관용적으로 쓰는 말들인데 나오는 족족 점수입니다. It was worth the money I spent. 쓴 돈이 아깝지 않았다. 외우세요. 그냥 worth라는 형용사 자체가 AL에서나 쓰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아유, 쓴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It was worth the money I spent. 돈 아깝지 않았다. 여행 갔다 와서 영화 보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돈 쓰고 나서 아주 만족스럽다. 돈 아깝지 않다. 그냥 문장 맨 마지막에 답변 맨 마지막에 붙여서 등급을 하나 더 딸 겁니다. 야구로 말하면 홈런이 2루타 아니면 뭐 타점을 올리는 겁니다. 이런 나오면 계속 점수 줘요. 자, 번화가에 위치해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에 위치해. 번화가 어디 있어요? busy streets. 자, 대부분 커피숍, 음식점, 술집, 영화관 이런 거 묘사할 때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 질문으로. 그러면 번화가 있다. They are on busy streets with a lot of foot traffic. 이게 유동인구예요.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 있다. 이 말 자체는 엄청나게 점수를 가져다 주겠죠. 외국인이 번화가 유동인구를 얘기했다 생각해보세요. 정말 한국말 잘하는 거죠. 똑같은 이치예요. 시간과 힘이 덜 들어간다. It takes much less effort and time. 이런 모조리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기억날 만큼 외우세요. It takes much less effort and time. Effort, 강세 앞에 effort. 그렇죠? 시간과 노력이 덜 들어간다는 언제 쓰냐면 자 인터넷으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요즘엔 직접 안 가도 돼서 시간과 노력이 덜 들어간다. 휴대폰과 인터넷 쪽에 이 문장은 그냥 갖다 붙이면 됩니다. 점수 그냥 줘요. 그냥 A를 줍니다. 그냥. 자 선택의 폭이 넓다. There are a lot of options to choose from. 자 lot of options, O가 아니라 options예요. options. 자 선택의 폭이 넓다. 기가 막히다 진짜. 선택의 폭이 넓다라는 걸 외국인이 얘기한 거예요. 아유 제가 가는 뭐 이마트에는요 물품이 많아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대단하다. 한국에서 정말 오래 살았죠. 자, 이걸 영어로 했다 생각하세요. 똑같은 걸 영어로 한 거예요. 자, there are a lot of options to choose from.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다. 자, 그 다음에요. 음식도요. delicious 이런 거 쓰지 말고 유난히 그날따라 맛있었다. The food tasted extra good. extra란 말 자체 진짜 못 씁니다. 쓰면 AL이에요. The food tasted extra good. 그날따라 유난히 음식이 맛있었다. 왜?
해변가에서 먹어서 배가 고파서 I'm a regular there. 단골이란 얘기입니다. 단골. 외우세요 그냥. 저 거기 자주 가요. I'm a regular there. I go there very often. 그건 아무런 느낌이 없는 문장이고요. I'm a regular there 하면 저 거기 자주 가는 편입니다. 점수 무조건 줍니다. I go there at least once or twice a month on average. 한번 잘라볼게요. 빈도를 줄 때 저 거기 최소 못해도 평균 한 달에 한두 번은 갑니다. 에? 지금 이거를 여러분 원어민이 했다고 생각하세요. 외국인이 한국말을 하는데 저 거기 고깃집에 최소 못해도 평균 한 달에 한두 번은 갑니다.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어 똑같아요. 최소한 at least once or twice a month. 한 달에 한두 번 on average. 이거 붙여주면 무조건 A입니다. 이 정도 문장 컨트롤을 할 수 있으면 이미 얘네들이 A를 주고도 남아야 돼요. 저 한참 전에. A를 받는 방법은 쉽습니다. 양이 좀 많아서 그렇지 일단 공식처럼 계속 답변을 써주기만 하면 돼요. 이건 또 횟수 줄 때 줄 겁니다. 수시로 갖다 줄 거예요. 무조건 일단 외우셔야 돼요. 외우지 않으면 도저히 답변에 갖다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영작하는 문장들이 아닙니다. 그냥 생으로 외워서 갖다 써야 됩니다. I listen to music when I'm on the move. 이동 중에 when I'm on the move. 이게 이동 중에란 말도 엄청나게 갖다 씁니다. 왜? 휴대폰 때문에 그래요. 이동 중에 쇼핑한다. 이동 중에 음악 듣는다. 이동 중에 전화통화한다. 이동 중에 인터넷 뱅킹한다. When I'm on the move. 이거 없으면 아예 그 얘기를 못합니다. Some people drink coffee on the spot. On the spot. 이건 이동 중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인증사 찍어서 올린다 할 때 쓸 거예요. On the spot. 그 자리에서. Tons of things. 이건 언제 씁니까? many만 쓰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I do many things. 많은 걸 한다가 아니라 tons of things.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할 때 tons of라고 그래요. I do tons of things on the internet. 인터넷상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이 무슨 뜻? 각양각색 쪽도 주려면. 야, 어렵다. 각양각색, 형형색색. 외국인이 그런 말을 하네? 한국말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그런 느낌을 주시려면 various types of 씁니다. various types of music. 각양각색의 음악을 듣는다. various types of furniture. 죠? furniture는 S를 안 붙인 원래 뒤에 S가 나와야 되는데 이 기본적으로 S를 못 만드는 그런 불가산 명사들 있잖아요. furniture도 그래요. music도 그렇고. various types of beer. 다양한 맥주를 판다. 맥주집 질문들이 있어요. 실제 오픽에 맥주집에 대해서 물어봐요. 자, 다양한 맥주를 판다. various types of devices. 자, 음악기기 같은 거 물어보는데 음악기기에서 블루투스 같은 걸로 다양한 블루투스 음악기기에 연결할 수 있다. various types of devices. 원래는 S를 붙여야 됩니다. 근데 단지 얘네들이 S를 못 붙이는 단어들이어서 그렇죠. 관용구는 무조건 외우세요. 날 잡아서 외우든 지금 외우든 어떻게든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등급은 A입니다. 개통사 보죠. 개통사는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써야 되는데 모든 주제에다 get을 한 두세 개씩 박아놓을 거예요. 왜? 개통사를 하나의 평가지표로 쓰기 때문에 사다의 의미가 있어요. 워낙 변화무쌍합니다. 얘는요. Get a new phone. 전화기 사다. 읽어보세요. 빨리. Get a new phone. Get a new window. 창문을 새로 하다. 자, 이런 말을 나중에 롤플레이 때 쓸 일이 나와요. 자, get tickets. 사다. buy 하지 마요. get으로 해요. 우린. get tickets. 복수로. get tickets. get groceries. 이런 거 꼭 해야 됩니다. 장보다. get groceries. groceries. S 붙여줘야 돼요. 장보다. get a refund. 받다. 환불 받다. get a refund. get an exchange. 쇼핑에서 꼭 써야겠죠. 쇼핑에서 환불 교환 경험이 있어야만 쇼핑 중 겪었었던 에피소드 같은 걸 얘기할 수 있어요. get an exchange. get a refund. get points. 포인트 적립. get discounts. 일반화시킨 거예요. get discounts. 일반적으로 할인을 받다. get discounts. 복수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했다는 얘기를 할 때 해야 돼요. get help. 도움받다. get a lot of stress. 건강 쪽에 쓰겠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스트레스를 덜 받다. get less stress. get a lot of stress. 자, 상태 변화의 뜻이 있어요. 이거이다가 저거 됐다면 계세요. get sick. 아프다. get hurt. 다치다. 오케이? get better. 낫다. get older. 나이 들다. get drunk. 뭐 술 취하다. drunk은 아니에요, 여러분. drunken이라고 자꾸 해요. I'm drunken. I got drunken. I was drunken. 절대 안 됩니다. drunken은 타이거나 갖다 주세요. drunk가 맞아요. got drunk. got drunk. 자, I got drunk. 과거로. I got drunk. 취했다. 상태 변화니까 취한 상태가 됐다. 자, get crowded. 사람이 많아지다. get packed. 마찬가지로 붐비다. 사람 많아지다 쓸 겁니다. 해변가 같은 걸 청소기 때 사람 많을 때 쓸 거예요. 자, 개똥사람 나오는 족족 계속 지뢰처럼 터지는 거예요. 점수가 계속 터집니다. 터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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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이 계속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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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잖아요. 얘네를 쓰면 자, get rashes, get cramps, get goosebumps, get used to인 걸 알죠? 이거 뭐예요? 익숙해지다라는 얘기잖아요. get rashes는 두드러기 나는 거. 식중독 같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음식물 고생한 얘기 해야 되니까. get rashes, 두드러기 나다. get cramps, 쥐나다. 준비 운동 안 하고 물에 들어가면 쥐난다. get cramps. 이런 건 정말 IH에서도 몰라요. A로 올라가야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get goosebumps. 우리 닭살이라고 하죠. goose, 거위입니다. 닭살 돋는다. 아우,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소름이 쫙 돋아. 노래 들으면 get goosebumps. 이런 건 그냥 난리 납니다. 그냥 점수 그냥 줘버려요. get goosebumps 이런 거 하면. 음악 들으면 정말 소름이 쫙 돋는다. get goosebumps.
get a cold, 감기 걸리다. get heart attacks, 이건 언제 씁니까? 또 물에 들어가서 준비 운동 안 하고 들어가면 심장에 물이 온다. get heart attacks, 심장마비 걸린다는 얘기야. 일반적으로 해서 S 붙여준 거고. 자, get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전부 다 여러분 교재에다 여러분 이제 그 답변 만들 때 다 넣어야 되는 것들인데, 자, 어디서 이제 운동하러 간다는 얘기 같은 거 할 때도 get some rest, 자, get some sleep, get some exercise. 자, 휴식을 취하다 봅시다. 집에서 쓰세요. 집에서 나는 집에 있으면 그냥 휴식을 취한다. get some rest. 그냥 rest 하지 말고 get some rest, get some sleep. 점수 계속 나와요. 하나 누적 효과가 장난 아닙니다. get을 자꾸 쓰면. 공원에서 쓰세요. get some exercise, 운동하다. get some fresh air, 바람 쐬다. 외우세요 빨리. get some exercise, get some fresh air, get some sleep. 자,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는 connect, 인터넷 하는 사람은 저 아래 등급이고요. get access to the internet 하면 무조건 A입니다. 상위 등급자들은 무조건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access, 접속하다. 인터넷 연결한다 안 하잖아요. 접속한다고 많이 하잖아요. get access to the internet, get access to the internet 꼭 써야 됩니다. 커피를 테이크아웃으로 들고 나올 때 테이크아웃 커피라고 미국 애들은 안 합니다. get coffee to go 그래요. get coffee to go, 커피를 사가지고 나오다. get coffee to go 쓰면 무조건 A입니다. get coffee to go. got the food to go. 자, 음식물을 싸가지고 나왔다. got the food to go. 음식물을 포장해서 나왔다. 포장할 때 이건 이제 앞에 지정된 음식물이죠. 뭔가 언급을 하고 그 음식을 저희가 포장해서 나왔다. got the food to go. 어쨌든 get coffee to go. 커피숍에 쓸 각오하세요. 자, 쇼핑에서 get great deals. 물건을 싸게 사다는 얘기입니다. get great deals. get great deals 쓰면 난리 나죠, 이것도. get great deals. cheap이란 단어 하나 없이 좋은 물건을 싸게 샀다는 얘기를 쓸 수 있어요. 나오는 족족 A입니다. get great deals. get a haircut, 머리 작다. get a perm, 펌하다. 미용실 같은 데 쓰면 되겠죠. get a shot, 주사 맞다. get an IV, intravenous drip, 약자. 링거예요, 링거. 아파서 링거 맞았다까지 갈 일이 있으면 쓰는데 어쨌든 알아두세요. get an IV. 자, get이 또 도착의 의미가 있어요. go는 그냥 출발이라면 get은 도착인데 when I get home, 내가 집에 도착하면 arrive의 의미로 get을 쓰면 또 쓴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점수 계속 주는 겁니다. I got home too late. 내가 집에 너무 늦게 도착했다. arrive가 아니라 got. I got home too late. 너무 늦게 집에 갔습니다. I got home too late. 자, 그 다음에 get into trouble. 자, 뭔가 위험에 빠지다. get into trouble. 위험에 빠지다도 되고 혼나다도 돼요. 자, 혼나다. 그래서 내가 집에 늦게 가서 혼났다. I got into trouble. 이런 건 수거성 get 동사들. get medical checkups 뭐예요? 건강검진 같은 거 같다. get medical checkups. get medical checkups에서 건강검진 같은 걸 받다. get medical checkups에서 뭔가 건강검진을 받다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get 동사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지만 실제 답변에 다 넣어놨어요. 쓰는 족족. 15개 쓰면 15점 올라가는 거고 말 그대로 20개 쓰면 20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 정도예요. 하나하나가 다 점수입니다. 자, 그 다음 구동사는요. 자, 구동사는 먹으러 나가다. 보러 가다, 보다와 가다 이런 걸 연결하는 것듯이 자, 외국인들이 그런 거 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 구동사는 그러니까 영어에다 기본적인 쉬운 동사에다가 뒤에다가 in이나 at이나 what 이런 걸 더하면은 이게 이제 영어를 되게 잘한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게 A에 올라가면 구동사 사용 빈도가 폭발을 하거든요. 자, exercise 하는 사람보다 workout. 근데 읽을 때 뒤에다 강세를 주셔야 돼요. 무조건. 앞에 강세 주면 큰일 납니다. 품사가 바뀌어요. workout 하면 안 돼요. 명사예요, 그건. workout. 그다음에 요 K가 연결되면서 out. 그가 뒤에 게 연결되어서 workout 이렇게 workout 이렇게 발음해요. I try to work out as often as I can. 최대한 자주 운동한다. 자, 이런 구동사는 무조건 뒤에 강세 주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근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강세 틀리면 망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take out. 자, 재활용을 내다버려. take out the recycling. the recycling은 재활용 품을 이렇게 불러요. the recycling. 자, recycling 여기 강세네요. 자, recycling. take out the recycling on my way out. recycling. recycling. take out the recycling. take out the recycling. 내다버리다. People eat out or order in more often.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나가 먹거나 시켜 먹는 비율이 있다. eat out, 나가 먹다, order in, 시켜 먹다. 이런 건 진짜 AL이나 쓰는 거지. IH에서도 저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order in, 막 deliver 막 이래요. 그건 자기가 배달 가는 거고 시켜 먹는 건 뭐예요? order in, 구동사 처리가 안 되니까 영어가 짧은 거예요. 자, it feels good to breathe in, 숨 쉬다, 들이마시다 이렇게. 이거 breathe in the fresh air. 바닷가 쓰세요. 바닷가. 맑은 공기 들이마시니까 기분이 좋다. 점수 그냥 줍니다. 그냥 주는 문장들이에요. breathe in. It feels great to breathe in. 끊어주고 the fresh air. 이건 하나의 동사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의 동사로 묶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동사가 아니라 하나처럼 읽어줘야 돼요. 자, 뒤에 강세지고 I first go to the front desk to check in. check in이요. check in. 이렇게 check in.
post up, up을 붙이세요. post up pictures. 자, 포스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뭔가 게시한다는 얘기잖아요. 사진을 올리다. post up pictures. 우리도 올리다 하네요. post up pictures. call up. We called up a person to fix the problem. 뭐 고쳐달라고 사람을 불렀다. 수리기사 불렀다. called up. 부르다. cleaned up. 치우다. 치워버리다 이런 식으로. 치워버리다. I cleaned up all the glass. 유리깬 얘기해야 되거든요. 유리깬 답변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저기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를 좀 치웠다. I cleaned up all the glass. It took me a while to sober up. 술에 이제 구동사가 많이 나오는데 sober up 이건 AL에서밖에 못 쓸 법한 것들이죠. 술 깨다라는 말을 몰라요 사람들이. sober up. 그냥 A를 줍니다. 이런 거 쓰면 여러분. 아유 저 술 먹고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숙취가 있었는데 술 깨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It took me a while. 한참 걸렸다. To sober up. I felt like throwing up. 토할 것 같았다. Throw up. 이런 것도 못 씁니다. 속이 미식미식거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기가 막히게 점수 나와 이런 것들 하면요. 속이 안 좋았다 할 때 I felt like throwing up. Spice up the mood. 분위기를 띄우다라는 얘기입니다. 술 먹으면 분위기 좋아진다. Drinks help to spice up the mood. 술에서 외울 거예요. 술에서. 술 몇 잔 하면요 분위기 좋아집니다. 요거 3대 구동사입니다. 술 3대 구동사 외워서 쓰면 점수는 그냥 A로 그냥 보증 수표예요. 쓰면 A를 줍니다 그냥. 그래서 drinks help to spice up the mood. spice up the mood 해서 분위기를 띄우다. 됐죠? 자, 구동사도 여러분이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할 테니까 자, 얘네들 1차적으로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뒤에 강세 주셔야 돼요. 앞에 강세 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자, 복합관계사. 이건 좀 쉬워요. what이 아니라 whatever. 복합관계사는 복합관계 대명사와 부사가 있는데 복합관계 대명사 내용 제목부터 조금 좀 어려운 느낌인데 실제 되게 쉬운 애예요. what은 뭐예요? 그냥 무엇이죠? whatever가 무슨 뜻이에요? 뭐든지잖아요. 뭐든지. 예. 재밌으면 뭐든지 본다. 자, 너 저기 영화 뭐 보냐? 영화 뭐 좋아해? 그러면 I like action movie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이 저 아래 등급이라면 AL들은 어떻게 답변하냐면 I just watch whatever is fun. 뭐든지 재밌으면 봅니다. 무조건 줘요, AL. 복합관계사 자체가 AL에 올라가 있다는 지표값을 쓰게 돼 있어요. 채점하는 사람들이. 쓰면 그냥 AL이에요. 자, I just watch. 그냥 본다. 강세 주시고 I just watch whatever is fun. whatever is fun. 뭐든지. whatever is good. 저는 음악 뭐든지 좋으면 다 들어요. 자, 족족 그냥 문장에 넣는 순간이니까 여러분 답변 다 넣어놨어요 이미. 미리 외우세요 빨리. I just listen to whatever is good. 복합관계 대명사입니다. 뭐든지. 복합관계 부사는 시간과 장소인데 whenever 뭐예요? 언제든지죠. 언제든지 할 수 있을 때마다. 그리고 whenever 언제든지 시간과 장소 시간. 자, I clean the house whenever I can. I clean the house very often 이런 사람하고 whenever I can 하는 사람하고는 아예 레벨이 다른 거예요. 이거 하는 사람은 A예요. I clean the house whenever I can. 전화 통화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합니다. I make phone calls. 전화 통화 언제 하냐 물어보거든요. Whenever I need to. Whenever I need to. Whenever I need to. 필요할 때마다. 복합관계 부사들이에요. 얘네들은. 두 개 붙여볼까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와 진짜 어렵다. 구애를 받지 않고 대박. 이런 말을 외우기니 하면 한국말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이잖아요. 아예. I listen to music wherever I am, whenever I want to. 이건 무조건 외우세요. 엄청나게 갖다 쓸 겁니다. 왜요? 핸드폰 때문에. 핸드폰이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나 뭐든지 할 수 있다. Wherever I am, whenever I want to. 원할 때 언제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무슨 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대박.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그냥 레이터 그냥 AL 줍니다. 너무너무 쉬워져요. 레이터 설득하기가 AL 주게끔 만드네요. 오케이? 자, 다시요. I listen to music wherever I am, whenever I want to. 오케이? 그대로 갖다 줍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동명사 주어는요. 쉽죠? 그냥 ing 주어를 많이 쓰면 점수를 줍니다. 이것도 AL들의 특징이에요. 동명사 주어는 그냥 drinking a lot of water is good for your health. 무슨 뜻?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요. 건강에 좋다. 그냥 강세 주세요. Drinking a lot of water is good for your health. 자, 강세를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해 주셔야 돼요. 자, 강세 얻어 줘야 되고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틀린 단어들이 뭔지, 자, 자주 틀리다는 발음이 뭔지는 저희 요 끝나자마자 바로 뒤에 영상 붙어 있는데 김소라 선생님이 아주 자세하게 해줄 겁니다. 발음 전문가십니다. 강세 전문가. 자, washing your hands well. washing your hands. 손을 잘 씻는 것은 can prevent diseases. 다 일반화 시킨 거예요. 일반화. 바로 뒤에 일반화 할 겁니다. 이게 손이 두 개여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손을 씻는 것은 일반적으로 질병을 막아준다. S를 붙이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의미가 없어. 일반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A를 줍니다. 이 S는 잠시 후에 볼게요. prevent, 예방하다. 그래서 손을 씻는 것이. 자, 운전. Driving has become much easier than in the past. 아까 비교급 문장에서도 than in the past 조금 많이 했죠. 앞에서. much easier has become. driving까지 주면 운전이죠. drive가 아니라 driving. 동명사 주면 무조건 A를 준다니까요. Driving has become much easier than in the past.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현재 완료, 비교과 간접, 예전에 비해서 동명사 주어 AL 요소가 4개나 들어가 있어요. 괴물과 같은 문장이에요.
그냥 레이터를 치워줘요. 아, 이 사람 L이네. 교포구나, 교포. 교포인가? LA에서 오신 분인가 막 이래요. 자, traveling. 여행이 이것도 동명사죠. Traveling has become a lot easier than in the past. 여행이란 게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쉬워졌다. Organizing events. 이것도 이제 모임 기념일 준비하는 게 더 어려워졌냐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우린 쉬워졌다고 할 거거든요. 이벤트 발음 잘하세요. 이벤트라고 발음하셨는데 절대 안 돼요. Events. 뒤에 강세. Events. 강세 틀리면 아예 못 알아들어요. 빵점이에요. 빵점 강세 틀리면. 자, Organizing events has become a lot easier than in the past. Has become a lot easier. 훨씬 더 쉬워졌다. Has become a lot easier than in the past. 예전에 비해서. 됐어요? ing 주었으면 무조건 점수는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장들 책에 한 50개 정도 나와요. 그렇죠? 동명사 조원 쓸 수 있을 때만 합시다. 마지막입니다. 복수형은 뭐냐면 자, S의 기능적 측면이 복수형만 있는 게 아니라 복수 형태의 단어 movies. 나 영화 보는 거 좋아요라고 할 때 여러분 I like movies, I like to watch movie 하면 망하는 거예요. A는 죽어도 안 주고 IH도 잘 안 줘요. 너무 영어 기본기가 없다고 생각해요. I like to watch movie가 아니라 movies. 이거 안 하면 등급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얘로 인해서 틀리는 문법이 100개가 넘어요. 100개. 100개, 수백 개예요. 그냥 오픽 시험 한번 보면 100개씩 틀려요. 얘 때문에. 얘 하나 때문에. I like to watch movies가 맞습니다. 이거 해줘야 돼요. I like to watch movies. 우리나라 말엔 들을 안 붙여요. 저는 영화들 보는 거 좋아한다. 안 하죠. 근데 외국 사람이 자꾸 들 붙인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잖아요. 나는 영화들 좋아합니다. 영화 보는 거 들 좋아합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영어에서 안 붙이면 그렇게 들린다니까요. 자, I like to play games on my cell phone. 휴대폰에 게임하는 거 좋아한다. 근데 게임, I like to play game on my cell phone. 틀려요. 그냥 감점이에요. 아예 영어 그거 잘 못하네. 그냥 저 아래 등급 줘야겠어 막 이래요. I like to play games on my cell phone. Games, 복수형. I like to go to parks. 공원에 가는 거 좋아한다. I like to go to parks to take walks. 다 복수 줘야 돼요. 이걸 못 준다니까요. I like to go to park to take a walk. 뭐 이런 식으로 줘요. 전혀 영어 깨끗한 문장이에요. 다 틀린 문장이에요. I like to go to parks. 일반적으로 공원에 가는 거 좋아한다. 뭐 어디 공원에 가서 어제 산책했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원에 산책하러 가는 걸 일반적으로 좋아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 복수형 줘야 돼요. 이거 못하면 AL 죽었다 깨나도 안 줍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답변을 다 만들어놨으니까 go to parks. 난 일반적으로 가는 거 좋아한다. vegetables. 자, 주어도 vegetable이 아니라 vegetables are good for your health. vegetables are good for your health. vegetables are good for your health. 복수형. 일반적으로 과일이 야채가 건강에 좋다. fruits. 예를 들어서 such as strawberries. 자, fruits such as strawberries. fruits. 예를 들면 이거 다 일반적으로 딸기와 같은 일반적인 과일들이 다 복수예요. Fruits such as strawberries are rich in vitamin C. rich가 함유량이 풍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나중에 수거처럼 우리가 건강 쪽에서 배울 건데 건강식에서 비타민 C가 풍부하다. vitamin C. Cell phones. 휴대폰이 일반적으로 have Bluetooth functions. 자, 앞에 주어가 S면 뒤에 보어도 S가 나와야 돼요. 휴대폰에는 블루투스 기능이 장착돼 있다라고 할 때 셀폰 have Bluetooth function. 그냥 초급 영어예요. 단어는 좀 어렵게 썼을 것 같지만 문법이 너무 틀려가지고 좋은 점수 줄 수가 없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cell phones have Bluetooth functions. 일반적으로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끝입니다. 자, 지금 13가지를 했는데 얘네들은요. 여러분의 점수를 어마어마하게 올려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답변에 섞이면 게임은 끝납니다. 여러분 등급 A이 나와요. 지난 수년 11년 동안 여러분과 오픽을 해왔습니다. 100만 명, 120만 명의 오픽 등급을 따게끔 도와드렸는데 이분들의 성적은 바로 이런 것들로 올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난이도 등급을 올리지 않으면 죽었다 깨라도 등급 못 받으시니까 오늘 문장들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대신 답변에 나올 때마다 빨리빨리 여러분이 넣어서 그 답변을 고급스럽게 만들어드리는 작업을 지금부터 엄청나게 외우시기만 하면 쉬워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픽 계신 김소라입니다. 자, 방금 전까지 하셨던 문장 훈련 파트 이어서요. 지금부터 저와는요. 발음 강세에 대한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시도록 할 텐데요. 발음이란 강세가 오픽이라는 스피킹 시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발음이란 강세는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문장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발음이 이제 전달력만 되면 되고요. 강세는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은 영어는 강세의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강세 중심의 언어라는 거는요. 강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강세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을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의 목표 등급이랑 상관없이요.
영어라는 언어 자체를 상대방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강세는 아주 기본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에 자, 얼만큼 중요한지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설명하면서 오픽에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단어랑 문장들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는 강세 중심의 언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이론을 보면요. 자, 내용어에다 강세를 달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자, 내용어의 강세라고 하면요. 말 그대로 내용이 담겨져 있는 품사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문법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의미를 잘 보세요. 자,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자, 거기에 이제 부정어, 대시대명사도 이제 포함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딱 어떤 문장이나 단어를 봤을 때요. 그 스캔을 하면 대충 이제 직감적으로 감이 오실 텐데 이게 이제 내가 내용어인지 아니면 기능어인지 그 단어를 몰라서 여러분들이 강세를 못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못하냐면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강세를 주면서 읽는 버릇 자체가 지금 안 들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쉬운 단어나 아니면 반가운 단어가 나오면 이제 한 걸음으로 달려가서 이제 먼저 읽는 습관이 들어있어서 그런데 자, 그 부분은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원리를 이제 적용을 하면서 지금부터 고쳐나가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강세와 발음에 대한 훈련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기능어는 강세를 빼달라고 돼 있죠. 그래서 내용어에다 강세를 주면서 한마디로 기능어에는 강세를 또 생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기능어라고는 뭐 인칭대명사라든지 조동사라든지 전치사, 관사, 소유격 같은 것들이 있겠죠. 자, 문장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조금 더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자, 아래 나와 있는 문장들은요, 랜덤하게 이제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오픽 시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대표적인 문장들을 좀 뽑아왔으니까요. 자, 지금 미리 연습을 해보는 심정으로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집이라는 최주력 주제에서 사용해야 되는 이제 대표적인 문장인데요. I live in a house with my family. 자, 강세를 주면서 읽는데 근데 이걸 이제 오바스럽게 느껴지시면 안 돼요. 원래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강세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야 됐어만 했었어요. 여태까지요. I live in a house with my family. 자,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습관을 자꾸 들이셔야 돼요. I live in a house with my family. I live in a house with my family. 그래서 자, 이거를 여러분들 강세를요 내용어에다 주지 않았을 때는요 여러분들 결국에 뭐 기능어에다 주게 되겠죠. I live in a house with my family. 자, 이게 이제 한국말로 이제 그 바꾸자면 어떤 식이냐면요. 나는 가족들이랑 집에 삽니다. 자, 어떤 말인지 여러분들 인지하는데 한참 걸리시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못 알아듣게 되는 경우가 되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내용어에다가 명사라든지 동사라든지 자꾸 강세를 주면서 말하시는 연습을 길들이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통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요. 교통수단이라는 또 주제가 있는데 I take the subway often. I take the subway often.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뭐 더라는 그 정관사에다 생략을 해주시고 자, 주어 I에다가 자꾸 주어에다가 강세를 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현장에 이제 수업에서 들어보면은 I로 시작을 하시는데 I에다가 강세를 주는 경우는 없어요. 오픽 시험에서 I에다가 강세를 주면요. 나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 뒤에 따라온 내용들이 중요한 거죠. 자, I는 강세 생략하시고요. I take the subway often. I take the subway often. 나는 자주 지하철을 탑니다. 라는 이제 문장이 되겠죠. 자, 교통수단이라는 그 교통이라는 문제에서 실제로 쓰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요. 술집이라는 그 주제가 또 있는데 자, 술집에서는 어떤 문장을 또 쓸까요? I go to bars for gatherings. I go to bars for gatherings. 여러분들 따라하고 있으시죠? I go to bars for gatherings. 모임을 위해서 술집을 가곤 합니다. 자, 역시 그 기능어인 부분에다가 강세를 생략을 해주시고 내용어에다 준 건데 자, 한 번씩만 더 연습해보세요. 워낙에 우리가 실제로 오픽 시험에서 많이 써야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자, 100번 하셔도 좋아요. 집에서요. I live in a house with my family. I live in a house with my family. 자, 두 번째. I take the subway often. I take the subway often. 자, 세 번째도 자, 내용어의 강세. I go to bars for gatherings. 그래서 모든 문장들은요. 내용어에다 강세를 주면서 읽으셔야지만요. 자,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로 100%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내용어의 강세인데 자, 요거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요. 내용어가 연달아서 계속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앞단어에다 강세를 이제 제일 많이 주시면 되는데 자, 대표적인 게 형용사라는 이제 수식어가 명사에 따라올 때겠죠? 자, 그래서 형용사라는 수식어가 붙을 때 자, 예를 볼게요. memorable trip 하면 이제 기억에 남을 만한 여행인데요. 자, 그냥 여행이 아니라 앞에 항상 수식어를 잘 보셔야 돼요. memorable trip, memorable trip. 기억에 남을 만한 여행. 그러면은 명사에다가 주시는 게 아니라 명사를 꾸며주는 애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아이한테 스포트라이트를 주려면 여러분들이 강세를 형용사에다 넣으셔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냥 memorable trip이 아니라 memorable trip. memorable trip. 자, 내용어가 연달아서 오는 케이스의 강세 규칙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부사가 또 따라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부사랑 형용사가 명사가 연달아서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마찬가지예요. 규칙은 항상 여러분들 똑같아요. 제일 앞 단어에다가 강세를 제일 많이 주셔야지만 가장 전달력이 높아집니다. Very big house. Very big house. 우리가 이걸 읽을 때 very big house 이렇게 읽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우 큰 집이 아니라 매우 큰 집. Very big house. Very big house. 그래서 very라는 최종적인 수식어인 부사에다가만 강세를 주면 좋겠죠. 자, 마지막은요. 강조어의 이제 비교급이 있을 때인데요. 자, 강조어의 비교급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자체가 수식어이기 때문에 자, 제일 앞 단어에다가 강세를 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훨씬 더 쉽다라는 의미죠. 의미는 much easier. 자, much easier 하면은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로 전달이 안 돼요. much easier가 아니라 반대로 much easier. 해보세요, 여러분들. much easier. much easier. 자, 그리고 더 훨씬 빠르게 할 때도요. 자, 훨씬 빠르게 해서 훨씬이라는 말이요. 앞에 남아있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자, 강세 줘야겠죠? a lot faster. a lot faster. 자,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강세 규칙을 못 지키면요. 의미 전달이 안 될 뿐더러 여러분들이 이게 암기성 문장들이 많기 때문에 레이터들이 느끼기에 아, 이 사람은 본인이 생각하는 걸 말한 게 아니라 어디서 외워온 거를 강세 규칙도 잘 모르고 의미도 모른 채 전달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세를 또 잘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셔야겠죠. 자, 의미 전달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부정어예요. 부정어는 항상 강세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어가 뭔지를 몰라서 또 주지 못하는 경우는 없고요. 이게 또 워낙에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건데, 자, 대표적인 부정어들을 볼게요. 자, 실제로 오픽 시험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들. 자, not. 자, 해보세요, 여러분들. not. 강세 때문에 그래요. not. 그 다음에 don't. don't. do not의 줄임말이죠. don't. 그 다음에 자, 과거 시제로 didn't, can't, couldn't, never도 여러분들 부정어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자, 요런 게 보이면은 여러분들 족족 그 보이는 즉시 강세를 주셔야 됩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구사를 하셔야 될 때 The store did not have my size. 자, 얘는요. 우리가 오픽이라는 주제에서 그 쇼핑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The store did not have my size. 쇼핑에서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를 설명할 때 쓰는 대표적인 예시 문장이거든요. 그 가게는 내 사이즈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뭐가 중요해요? 내용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not에다가 강세를 많이 주셔야 돼요. The store did not have my size. 자, 이렇게 해야지만 비로소 상대방이 느끼기에 아, 사이즈가 없었구나라고 이제 가장 빠르게 전달되는 방법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장. I never had any problems with social media. I never had any problems with social media. 우리가 항상 오픽 시험에서 어떤 경험이 있다라고만 대답을 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경험이 없으면 없다라고 또 전달해 줘야 되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never이라는 단어를 또 쓰겠죠. 자, 강세를 never에다 주셔야 돼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할 때 I never had any problems. 자, problems 자체도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어가 되겠죠. I never had any problems with social media. SNS 관련돼서는 난 한 번도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없었다, 해당되는 경험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때 자, never에다가 강세를 줘야지만 비로소 그 의미로 전달이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은 최상급인데요. 자, 최상급은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의미 자체가 세상에서 최고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세를 주셔야죠. 그래서 이거 역시 항상 강세인데요. 우리가 또 시험에서 사용해야 되는 대표적인 최상급들을 한번 볼게요. best 자 있고요. 그다음에 most 자, 두 개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됐고요. best, most, 그다음에 biggest, hottest, fastest, healthiest, healthiest 가장 건강한이죠. 그다음에 worst 자, 의미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다 최상급은 최상급이에요. 꼭 좋은 의미여야지만 최상급이 아니라요. worst 같은 것도 최상급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세 처리를 포함을 시켜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대표적인 문장을 또 볼 텐데요. 자, it was the best concert in my life. 그래서 뭐 콘서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냥 콘서트가 아니라 best concert, 최고의 콘서트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수식어인 개념에 게다가 최상급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세 처리를 해야겠죠. It was the best concert in my life.
자,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꼈기에 가장 최고의 콘서트였다라고 상대방한테 전달이 됩니다. 자, 만약에 최상급에다 강세를 못 주면요. It was the best concert in my life.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It was the best concert in my life. 아, 당연지사 이 콘서트가 내 생애에서 최고의 콘서트였습니다. 자, 반드시 그 의미로 전달하시고요. 자, 두 번째 예문. It was one of the most memorable trips.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또 이제 여행이라는 주제에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문장인데 내가 갔다 왔던 이제 여행에 대한 경험을 얘기할 때 그냥 뭐 그럭저럭 여행이었어 이렇게 구사할 일은 없잖아요. 뭔가 이제 굉장히 좋았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텐데요. 최상급을 써주면은요. 근데 그 형용사 자체가요. 또 원형과 비교급이랑 최상급이라는 그 급이 또 나뉘어지거든요. 최상급이랑 형용사 자체가 여러분들 상위 레벨에서 쓰는 텍스트 타입 요소예요. 그래서 자, 최상급을 쓰긴 쓰는데 강세를 주면서 쓰시는 게 전달력을 가장 높이는 방법이라고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It was one of the most memorable trips. It was one of the most memorable trips.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여행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여행에 대한 그 에피소드를 얘기하실 때요. 자, 최상급에다 강세를 주면서 쓰는 연습을 앞으로도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합성어인데요. 자, 합성어는 앞에서 문장 훈련하실 때 많이 보셨었죠? 자, 합성어를 쓰는 건 좋은데 마찬가지예요. 합성어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앞단어에다 강세를 주시면서 해야지 비로소 그 합성어라는 의미로 100% 전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회식이라는 아주 간단한 단어일지라도요. 제일 앞단어에다 강세를 주면서 말해야지만 회식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stop dinner 하면요. 상대방이 듣기에는 회식이 아니라 회식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세가 여러분들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요. 자, 해보세요 하면 돼. stop dinner가 아니라 바르게요. stop dinner. stop dinner. 그래서 규칙은 제일 앞단어에다가 주시면 돼요. 자, 규칙 자체는 굉장히 쉽죠? 자, 뒤풀이 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제일 앞단어니까 after에다가 주셔야겠네요. after party. after party. 해야지만 뒤풀이라는 의미이고요. 자, 콘서트 홀은요. concert hall. 자, concert hall 이것 때문에 합성어예요. 꼭 하이픈이 있어야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잘 아는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되어 있다 하면은 가장 앞 단어에다 강세를 주시면 돼요. concert hall. concert hall. 콘서트가 아니라 con이에요. con. 해보세요. con. concert hall. concert hall. 자, 콘서트 홀이고요. 이건 이제 콘서트장에 갔다 왔던 그 경험, 음악이라는 주제에서 써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모가 준수한, 내가 좋아하는 가수에 대한 특징을 얘기할 때 쓰는 아주 가성비 높은 합성어인데, 자, handsome, pretty, 그거보다 이제 높은 텍스트 타입 요소라 그랬었잖아요. 자, 쓰는 건 좋은데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강세 주면서 good looking, good looking. 자, 외모가 준수한. 자, 그 다음에 방 3개짜리 뭐 아파트에 삽니다. 아니면 뭐 주택에 삽니다라고 할 때요. 자, 3bedroom. 3bedroom. 자, 방 2개짜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2bedroom 하시면 되겠죠? 4개짜리면은 4bedroom. 자, 숫자만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요, 사용자 친화적인이라는 합성어인데, 자, 요거는 이제 그 나의 휴대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설명할 때 그 용이성을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user friendly. user friendly. 그래서 사용자 친화적이다. 우리 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나 SNS를 웹사이트로도 쓰지만 어플리케이션으로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자, 그럴 때 쓸 건데, 자, 그 내용적인 거는 자세히 지문에서 또 다시 보시고요. 자, 일단은 합성어 강세 규칙부터 user friendly. user friendly.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붙박이장. 자, 심지어 이런 것조차도 합성어에 합니다. built-in closet. 붙박이장. built-in 하면 심어져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벽에 심어져 있다는 의미에서 붙박이장 built-in closet. built-in closet.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단어예요. 자, 매진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홈쇼핑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sold out인데, 자, 우리말로는 그냥 sold out. 우리말에는 강세라는 그 규칙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냥 sold out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영어로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요. 발음을 유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세가 여러분 최우선순위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sold out 하셔야 돼요. sold out. sold out. 자, 해야지만 매진이라는 의미로 전달이 되고요. 자, 해안가는요. 자, 이것도 띄어쓰기가 없지만요. beachside. 자, beach랑 side가 결합된 단어이죠. 자, beachside.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까 내가 잘 아는 두 가지 단어가 결합이 돼 있으면은 앞 단어에다가 강세를 주기로 약속을 해놨었죠. 자, 근데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앞으로 강세랑 그 발음은요. 하루도 빠짐없이 보시면서 들으세요. 이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실제로 올바른 강세를 들으시면서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써야 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동사를 볼게요. 구동사랑 합성어는 강세 규칙이 정반대라서 자, 이 부분이 약간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구동사는 반대로 뒷단어에다가 강세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나가서 먹다. 구동사에 대한 여러분들 훈련을 앞에서 많이 하셨었죠? 자, 이제 강세까지 같이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강세를 적용했을 때 비로소 구동사인 그 의미로 전달이 되는데 자, eat out 해보세요. 돼. eat out. 나가서 먹다. 뒤에를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음을 올리라는 게 아니라요. 강세를 이제 달라는 거죠. eat out. 나가서 먹다. 자, 반대로 안에서 먹는 거는요. eat in 하면 되겠네요. eat in. 안에서 먹다. eat in. 안에서 시켜 먹다 할 때는요. order in 하면 되겠죠. order in 하면 안 돼요. order in. order in. 그 다음에 자, 체크인하다. 호텔 체크인하다 할 때요. check in. check in. 그래서 우리말로 체크인이라고 해서 또 반대로 강세를 주는 버릇이 있는데 이걸 좀 빨리 고치세요. 영어로는 check in. 뒤에다가 강세를 줘야지만 구동사예요. check in. 그 다음에 자, 운동하다. work out. work out. 뒤에 강세죠. workout 하면 안 돼요. 근데 workout 하면 이제 운동이라는 명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강세를 어디 주냐에 따라서 의미가 천차만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workout, 운동하다라는 동사로 쓸 때는 어디다 주셔야 된다고요? 뒤에다 주셔야겠죠? workout. 자, 반드시 연습하시고요. 내다버리다. 자, 무엇을요? 우리가 오픽 시험에서는요. 쓰레기를 내다버리다라고 할 때 이제 take out이라는 동사를 쓰기로 했는데 take out 할 때도 심지어는 동사 뒤에 강세예요. take out. take out the garbage 하면 쓰레기를 갖다 버리다. take out the garbage. 재활용은요. take out the recycling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of로 끝나는 구동사들인데 어떤 이제 게시물을 게시하다. 우리가 또 오픽이라는 시험에서요. 공통형 주제로 인터넷이라는 주제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선택형으로는 SNS를 선택을 할 텐데 무언가를 이제 게시하다라는 말을 활용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게시하다, post라는 일반 동사도 있지만요. 텍스트 타입 퀄리티를 위해서 우리가 또 구동사를 많이 이제 써주기로 약속을 해놨었죠. post up, post up. 게시하다. 뒤에 강세. 치우다도 마찬가지야. clean보다는 자, 구동사를 clean up, clean up. 그 다음에 자, 술을 깨다. 요건 이제 술집이라는 주제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겠죠. 언제요? 술을 먹고 취했던 에피소드를 얘기할 때 쓸 거예요. sober up, sober up. 자, 구동사랑 합성어를 사용하시는 건 좋지만요. 텍스트 타입 퀄리티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자꾸 이거를 임의적으로 갖다 썼었죠. 자, 쓰시는 건 좋지만 강세의 규칙을 못 지키면은 그 의미 자체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강세를 적용을 하면서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을 보시면요. 빈출 강세 오류 단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이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현장 강의, 온라인 강의를 포함해서요. 가장 많이 틀렸던 단어들만 총 집합을 해서 모아놓은 것들인데요. 자, 여러분들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겠죠. 이름절에다가 강세를 줘야지만 그 의미로 전달이 되는 단어들이에요. 자, 명사군들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자, 첫 단어가 concert죠. 이런 단어를 누가 틀립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일수록 생각보다 많이 틀리세요. 왜 그러냐면은 자, 콘서트라는 말을 평상시에 우리가 그 외국어지만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콘서트는 영어가 아닙니다. 근데 콘서트는요. 국어책 첫 페이지에 나올 법한 그런 발음이고요. concert 하셔야지만 영어예요. 근데 concert 정확하게 한 음절에만 가장 주강세가 들어가는 게 바로 영어입니다. 근데 concert, 이름절 강세 단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노력 할 때도 effort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틀리는데 자, effort, 여러분들 해보세요. effort. 자, 의미가 노력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노력해야 되는 단어라고 생각하세요. effort. 처음부터 노력해서 강세를 줘야 되는 단어예요. effort. effort.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식당 할 때는요. restaurant. 자, 굉장히 쉬운 단어지만 그럴수록 많이 틀린다 그랬잖아요. 자, 강세 규칙을 잘 보세요. 식당, 음식점 할 때 restaurant. restaurant. 자, 이름절 강세이고요. 자, 그다음에 동료 얘기할 때요. colleague. colleague. 자, 코가 아니라 커예요. colleague. colleague. 자, 그리고 자, 인터뷰 할 때도 심지어는 강세를 못 줘서 틀리는데 인터뷰 대충 하는 게 아니라 interview. 찍으세요. 이름절이에요. interview. interview. 그다음에 자, 사건 할 때요. incident. incident. 자, 인터넷도 강세가 있습니다. 영어의 모든 영어 단어는 다 강세가 있어요. internet. internet. 이름절 강세. 그다음에 자, 이득할 때요. benefit. 이점들. benefit. 그다음에 자, 채소할 때 vegetable. vegetable. 가구는 furniture. furniture. 자, 지금 계속 따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운동할 때요. exercise. exercise. 자, 처음부터 찍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전부 다 이름절 강세 그 규칙이 적용이 되는 단어들을 보고 있고요. 자, 할인할 때도요. discount. discount. 이름절 강세. 온도 temperature. temperature. 이거를 여러분들 temperature라고 발음해서 여기에 자꾸 강세가 들어가서 틀리거든요.
temporary라고 생각하세요. 차라리요. temperatures. A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I라고 생각하고 읽으세요. temperature. temperature. 자, 온도, 기온, 날씨 얘기할 때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군들을 좀 볼까요? 자, 다양한이라고 할 때요. various. various. 그 다음에 긍정적인 할 때 positive. 이것도 positive가 아니라 퍼예요. positive. positive. 자, 그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favorite.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겠죠? favorite. favorite. 그 다음에 다른 할 때요. different. different. 자, different가 아니에요. different. 뒤에다 강세를 주게 되면요. 이상해져요. 발음이 different. different. 해보세요. different. different. 자, 그 다음에 Y 형용사 대표적인 걸 볼게요. 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자, 음악 설명할 때요. catchy. catchy. 그래서 뒤에 여러분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뒤에 이제 형용사라는 그 기능적인 역할을 이제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가 들어가 있는 이름절 부분에다 강세를 주셔야 돼요. 자, 까다로운 할 때요. picky. picky. 그 다음에 자, 맛있는 어떻게 했었죠? tasty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했었죠. 맛있는 tasty. tasty. 자, 그 다음 부사, 대표적인 부사를 한번 볼게요. recently. 자, 쳤다 최근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라는 말 자체를 앞으로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할까요? 우리가 이제 오픽 시험에서는요, 우리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최근에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자, recently. 앞에 이름절 강서인데 여러분들 자꾸 이음절에다 주셔서 틀리거든요. 최근에라고 들려요. recently라고 하면요. 그래서 자, 최근에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다 줘야 된다고요? 이름절에다가 줘야 되겠죠? recently. 자, re라는 발음 자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2배 정도 길게 하시면 돼요. recently. recently. 아시겠죠? recently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단어예요. 자, 최근에. 상위 레벨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최근에라는 말 자체를 못한다는 건 너무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레이터들이 여러분들이 실력 자체를 의심하지 않게끔요. 기본적인 단어일수록 강세 규칙을 확실하게 외워두세요. recently. recently. 자, 두 번째. currently. 자, 이건 현재, 지금 현재 상태를 얘기할 때 쓰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름절 강세요. currently. currently. 지금 현재, 최근에 둘 다 의미 자체는 비슷하잖아요. 둘 다 이름절 강세니까 기억하시기 쉽겠죠? recently. currently. 자, 두 가지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할 때요. 가끔씩 할 때 sometimes. sometimes. 그 다음에 어디든지 everywhere. everywhere. 어떤 장소가 어딜 가나 다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장소를 묘사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해두세요. everywhere. 어딜 가나 everywhere. 자, 그 다음에 online. 자, 심지어 온라인도 여러분들이 틀리시는데 강세에 있어서요. 온라인이 아닙니다. online이에요. online. online. 무언가를 온라인상으로 하다라고 얘기하실 때 자, 이름절 강세 꼭 찍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요. 이음절에다가 강세를 줘야 되는 대표적인 단어들을 볼게요. 자, 이음절 단어들이 이렇게 약간 좀 어려운데 자, 이벤트라는 단어. 자, 이것도 여러분들 코웃음 치실 수 있어요. 어머, 이벤트라는 단어를 누가 틀리긴 틀리나요?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 이벤트라고 하고 안 하고 이벤트라고 해서 틀리는데 이름절에는 이음절에만 강세를 주셔야 돼요. 이벤트. 이벤트. 자, 복수형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단수에서 복수로 간다고 강세 규칙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적용이 돼요. 복수형으로 한번 해볼까요? events. events. 다시 단수로요. event. event. 자, 네, 호텔도. 호텔 같은 아주 기본적인 단어도 심지어는 강세가 있어요. 자, 영어 규칙. 영어는 뭐든지 다 강세 규칙이 적용된다 그랬었죠? hotel. hotel. 호텔이라고 하는 순간 영어로 인지가 안 돼요. 호텔이 아니라 hotel. hotel. 자, 실제로 호텔이라는 주제 자체가 우리 오픽 시험에 있고요. 자, 네, 경험할 때요. 자, 요거는 이제 발음도 어렵고 강세도 어려운데 experience는 최악의 발음이에요. experience가 아니라 experience. 강세는 이음절. experience.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요. experience. experience. 여러분들의 경험을 말씀하실 때요. 자, 그 다음에 performance. 자, 요거는 제가 약간 이제 노이로제가 걸렸을 만큼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단어인데 자, performance 해야 돼요. 네. 해보세요. performance. 요거 10번 하세요. performance. performance. 이것도 우리말로요. 하도 이제 외국어를 많이 써서 그런데 performance라고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못하시는 거예요. performance는 거의 한국말이나 마찬가지고요. 네. performance. performance. 아시겠죠? 여기 R을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게 이름절에 강세가 들어가는 건데 R을 신경 쓰지 말고 해보세요. 네, performance. performance 하면 저도 잘 못하겠어요. performance. 편하게 하세요. performance. 자, 그 다음에요. apartment. 요거는 집이라는 주제에서 내가 아파트에 산다라고 얘기할 때 필요한 단어겠죠. apartment. 아파트먼트가 아니에요. apartment. apartment. 그 다음에 자, 어떤 이제 방향을 얘기할 때요. 그 찾아가는 이제 길을 얘기할 때 direction. direction. 다음에 성공, success, success. 자,
자, success가 아니고도요. cs, success. 쓱싹쓱싹 청소하다 할 때 쓱 있죠? success. 그 다음에 자, 재활용이란 주제 자체가 또 있잖아요. 시험에요. recycling. 자, 그 다음에 computer.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틀리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의외이죠, 여러분들? computer. 자, 왜 틀릴까요? computer라고 해서 틀려요. 자, 이음절 강세예요. computer. 우리 생필품이잖아요. computer. 그 다음에 facility 하면 시설이었는데 얘도 A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F에다가 여러분들 신경을 써요. facility. 자, 시설. 그 다음에 복수형으로 한번 해볼까요? facilities. 강세는 어디 도망가지 않는다 그랬었죠? 자, 그 자리에 있어요. 강세는 facilities. 그 다음에 자, 휴가 할 때야 vacation. 자, 한국 해볼게요. 자, 한국인데 한국 사람인데 한국이라는 말을 못하면 이거 굉장히 창피한 거죠. 근데 한국 해보세요. 코리아가 아니라 Korea. 자, 이음절 강세의 우리나라는요. Korea. 자, 일본 이웃 국가인 그 일본도 마찬가지야. Japan 해야 돼요. Japan이 아니야. 주예요. 그리고 발음이 Japan. 아시겠죠? 자, 일본이랑 한국 둘 다 이음절 강세 단어이고요. 자, 형용사로 넘어가 볼까요? 자, 형용사. 우리가 이제 형용사를 또 많이 쓰는 게 텍스트 타입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자, 그만큼 강세 규칙을 또 정확하게 적용을 하셔야지만 텍스트 타입 퀄리티가 동반 상승해야겠죠? 자, incredible 해보세요. incredible. 자, 뭐 어떤 경치가 좋다 아니면 맛있다라고 음식이 맛있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가장 주된 형용사였고요. 자, amazing도 마찬가지야. amazing이 아니라 amazing. 자, 찍으세요. 이음절에 찍으세요, 여러분들. amazing. 그 다음에 자, 편리하다. 어떤 것들이 시설이 편리하다라고 얘기할 때 convenient. V에다 강세예요. convenient. 자, 그 다음에 spacious. 요거는 그 공간이 이제 넓다라고 할 때 쓰는 이제 형용사가 되겠죠. large보다는요, spacious를 우리가 사용할 거야. spacious. space를 형용사화한 거죠. spacious. 자, 이음절 강세. 그 다음에 자,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다라고 써야 되는 표현인데요. sensational. 자, 그 다음에 자, 비싸다. expensive. 비싼. expensive. 뺑이에요. 뺑. expensive. 자, 그 다음에 국내의 할 때요. 자, 국내 여행도 있고 국내산 뭐 맥주. 자, 여러 가지 이제 활용도가 있는 단어인데요. domestic. 자, 도가 아니에요. 드예요. domestic. 자, 근데 국내산 맥주 한번 해볼까? 우리가 술집이라는 주제, 맥주집이라는 또 세트가 있어요. 근데 domestic beer. 자, 국내 여행요. domestic trip 하면 되겠죠? domestic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distinct. 자, 뚜렷한 우리나라는 뚜렷한 사계절이 있는 국가잖아요. distinct season 할 때 쓸 거예요. distinct 하시면 안 돼요. 가셔서 distinct. 그다음에 자, 다양한 diverse. 자, 아까 various는 앞에 강세였죠. diverse. 자, 의미는 비슷하지만요. 의미는 똑같이 다양한이지만 강세 규칙이 달라요. diverse. 자, 그 다음은 동사랑 부사. 자, 대표적인 것만 좀 볼게요. 자, 동사에서 야, 이것도 은근히 많이 틀리는 단어인데요. enjoy. 자, 얘는 이제 이름절에다 강세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enjoy가 아니라 enjoy 해야 돼요. 근데 enjoy.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단어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쓰는 또 단어일 텐데 우리가 또 해상조가 우리의 이제 주된 공략 텍스트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자, I remember ing, I remember 그 다음에 when절을 쓸 때 I remember. 자, member 할 때 이음절에다 찍으셔야 돼요. I remember. 자, 그다음에 준비하다. prepare. 자, pre가 아니라 prepare. 뒤에 주셔야 돼요. prepare. 그다음에 completely. 자, 완전히 completely. 그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우연히 사고로라는 얘기인데요. accidentally. 자, accidentally 하면 안 돼. 이름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음절이야. accidentally. 내가 뭐 실수로 무언가를 했습니다. 우연히 무언가를 하게 됐습니다. 자, 하실 때 써야 되는 주요 부사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이제 강세의 원리 규칙들을 좀 봤는데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앞으로 모든 이 단어들뿐만 아니라요. 우리 오픽 시험에 나오는 모든 문장들이랑 그리고 텍스트 타입을 잘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전달력 때문에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고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발음은 버리나요? 발음이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강세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강세가 최우선 순위이고요. 그다음에 발음도 물론 이제 영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주셔야겠죠. 자, 발음에 관련된 재미난 규칙 두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경음화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된소리로 이제 발음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P가 쌍비읍으로 발음이 되고요. T는 쌍디귿으로 발음이 되고
K는 쌍기역으로 발음이 되는 현상인데요. 자, 대표적인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speaker라고 돼 있죠. 스피커는 애초에 영어 발음이 아니었어요. 스피커가 아니라 speaker 하셔야 돼. 삐삐 하시라는 삐삐. 자, 삐삐 머리 할 때 삐, speaker. 그 다음에 자, 돌리다 할 때 spin. 그 다음에 자, 경험, experience. 요건 아까 봤었던 단어죠. experience. 자, 강세는 이음절 단어이고요. experience. 그 다음에 open이 아니라 open. 이거는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저것도 현강에서 들어보면요. 거의 이제 바르게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open이 아니에요. open은 그것도 거의 한국어나 다름없어요. open이 아니라 open. 해보세요. 근데 5번 하세요. 지금요. open이에요. open이에요. 쁜. 예쁘다 할 때 쁜이죠. 예쁜. open. 자, 그 다음에 자, 종이 할 때도 심지어는 경음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paper가 아니라 paper. 자, 그 다음에 끈적한 sticky. 시작하다 start. 공부하다 study. 떠예요. 떠. study. 그 다음에 자, stress. 자, stress도 뜨예요. 뜨. stress. 그 다음에 자, 머물다 숙박하다 할 때요. stay. 떼어놓다 할 때요. stay. 그 다음에 store. 또예요. 또 오세요 할 때 store. 그 다음에 자, 설치하다 install. 광범위한 extensive. 땡이라면 땡. extensive. 그 다음에 distance. 거리를 얘기할 때 쓰는 거죠. distance. 그 다음에 ticket. 근데 티켓이 아니라 끝이야. 끝. ticket. 그 다음에 사람들 할 때 people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people이 아니라 people. 영어로는 people. 자, 그 다음에 sky. 자, 심지어 이런 단어도 있는데 sky가 아니라 sky야. sky. 자, 그 다음에 건너뛰다 skip. 그 다음에 기술 skill. 그 다음에 scanner. 자, ing 형태를 좀 볼게요. 자, ing 일하고 있다라고 할 때 working이라는 느낌. 낑낑대다 할 때 한다. working. 그 다음에 자, 얘기를 하다, 대화를 하다, talking. 자, 이것도 낑이에요. talking. 그 다음에 주차하다, parking. 보고 있다, looking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단어. 자, 이것도 많이 틀리시는데 마케팅이 아니에요. 마케팅도 거의 뭐 훈민정음에 나올 법한 그런 이제 발음이고요. marketing이야. 마케팅이 여러분들. 마케팅. 아시겠죠? 네, 마케팅.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많이 연습하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미국의 이제 영어권 사람들이요. 그 복식 호흡을 하기 때문에 호흡의 수를 이제 줄이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경음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피커라고 하면 호흡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스피커나 스피커 해야지만 호흡이 짧아져요. 스피커. 자, 그래서 이제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규칙도 굉장히 재미난 규칙인데 설탄음이라고 되겠죠. 전문 용어로 뭐 flap sound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T랑 T가 모음 발음 사이에서 리을처럼 발음되는 이제 재미난 현상이거든요. 자, 대표적인 단어들 볼게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미국 영어에 한해서고요. 우리가 또 시험이기 때문에 표준 발음인 미국 영어를 또 써야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요걸 이제 설탄음을 적용하시는 게 맞는데, 자, 물 할 때요, water라고 하지 않잖아요. water. 그래서 자, 설탄음이 일어날 때 이제 그 어떤 조건이 있다면요. 앞에 강세가 있을 때 뒤에 이제 설탄음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 water 앞에 강세가 있기 때문에 적용이 되겠죠. water. 그다음에 자, 버터가 아니라 butter 해야죠. 영어로는요. butter. 그다음에 가장 핫한 할 때 hottest. 자, 가장 최신의 latest. 그다음에 marketing. 자, 얘는요.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설탄음도 일어나는 단어네요. marketing. 자, 그 다음에 meeting이 아니라 meeting 해야 됩니다. 리을로 바뀌어요. meeting. 자, 왠지 아시겠죠? 모음과 모음 사이에 지금 T가 낑겨 있잖아요. meeting. 자, 그 다음에 computer. 자, 얘는 이음절 강세 조심해야 되는 단어라 그랬었죠? 자, 그와 더불어서 설탄음 현상까지 computer. 그 다음에 자, 좌석의 할 때요. 이거는 이제 카드, 우리가 은행에서 카드 기기를 쓰다가 뭐 고장났다라는 얘기할 때 쓸 거거든요. magnetic. 카드에 이제 자석이 손상되었다라고 할 때 있잖아요. magnetic. 그다음에 자, cosmetics는 화장품이야. cosmetics가 아니라 cosmetics. 그다음에 자, 나가서 먹다, 외식하다, 구동사. 강세는 뒤에다 주는 게 맞는데요. 자, eat out. 자, eat out이 아니라 eat out. 자, 리을처럼 들리죠? eat out.
그 다음에 자 eaten. 자 얘도 마찬가지. 안에서 실내에서 먹다, 집에서 먹다. eaten. 자 그다음에 자 모델. 자 요것도 우리가요 옛날에 뭐 재미삼아서 뭐 model 이랬는데 실제로도 model이라고 발음해요. model. 그 다음에 집을 이제 개조한다 할 때야 remodeling. 그 다음에 자 modern. 현대의 할 때야 modern이 아니에요. modern. D도 모음 사이에 껴있으면요 여러분들 리을로 이제 바뀌어서 발음이 되겠죠. modern. 그 다음에 자 사다리 할 때도요 어떻게 되겠어요? leather가 아니라 ladder 이라고 발음이 되겠죠. ladder. 자 그래서요 발음이요 metal이랑 이제 metal, 메탈이라고 읽지 않아요. 그 메탈이 아니라 metal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왜냐면 모음 사이에 있기 때문에 metal. 그래서 발음 자체가 메탈이랑 메달이랑 이제 동일하다라는 거죠. metal. 둘 다 metal이야. metal. 자, 그래서 영어 발음 규칙의 아주 재미난 현상이 설탄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었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대표적인 단어들만 일단은 여러분들 잘 암기를 해주세요. 뜻을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 발음 현상 자체를 암기를 하라는 거겠죠. 강세 규칙이랑 발음 규칙 여러분들 오늘 하셨던 거 잘 적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발음 강세 규칙은요. 매일매일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꼭 반드시 숙지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 기사 일반 주제 세트를 볼 텐데요. 자, 요 강세의 발음 규칙을 첫 번째 세트부터 잘 적용을 하시고 반드시 전달력 높은 구사법을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